자, 내 꿈의 내비게이션 나비 진로 진학 지원실에서 포항고등학교 진로 진학센터에서 여러분들에게 2027년 대입 주요 사항에 대해서 오늘부터 한 2시간에서 3시간에 걸쳐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하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고3이 되어서 무척 힘들겠지만 멀지만 사실은 대단히 짧고 복잡하고 또 고된 항해일 것입니다. 긴 인생에서 보면 대학이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겠지만 한편으로는 인생의 방향이 결정될 수도 있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참 다행스러운 점은 이 여정에서 여러분들에게 길을 제시하는 전문가가 바로 여러분들 앞에 있는 담임 선생님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포항고등학교의 3학년 담임 선생님들은 각자 한 분 한 분이 한 학교의 진학 전체를 진두지휘하실 수 있는 어벤져스 선생님들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만큼 어쩌면 여러분들보다 더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 고민을 하실 어떤 인생의 나침반과 같은 감사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담임 선생님들을 믿고 선생님들이 요구를 하면 꼭 유념해서 어떤 과제를 한다든지 자습을 한다든지 그렇게 좀 말을 잘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인생에서 고3이 이번이 처음이지만 여러분들의 담임 선생님은 오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리고 있는 판단이나 어떤 잘못된 선택의 위험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을 믿고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로진학 상담부에서도 조력자로서 여러분의 항해를 잘 보필하겠습니다. 나중에 먼 훗날 우리가 목적지에 도달한 이후에 여러분과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날을 위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선생님이 지금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 시간에 한 2시간 정도에 걸쳐서 설명을 드릴 내용의 맥락입니다. 첫 번째는 2027년 대입의 환경, 그러니까 현재 입시판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재수생은 어떤지, 올해 입시의 거시적인 맥락은 어떤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불균형과 그 대학이라고 하는 주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도권과 지역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고 그 불균형의 피해를 사실은 포항고등학교나 포항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이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부모님의 발등을 찍고 싶지는 않겠지만 포고포여고 학생들이 왜 자꾸 부모님의 발등을 찍는 것인지 그 이유가 입시의 맥락 두 번째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각각 교과 종합 논술 정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야기를 해볼 예정이고 마지막으로 맞춤형 지원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면 좋을지에 대한 거시적인 맥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3학년부에서 또 김문호 부장이 워낙 베테랑이시고 선생님보다 훨씬 거장이시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등급별로 어떤 설명회를 하신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는 어떤 개괄적인 내용이다. 올해 입시가 이렇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있으면 아무래도 담임 선생님하고 상담을 할 때 더 편하지 않을까.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진로진학 상담실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업은 안타깝게도 들어가지 않고 있지만 선생님은 경북진학지원단 소속의 대입 상담교사로 일을 하고 있고 또 대교육 소속 상담교사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경희대와 경북대의 대입 전형 자문을 위원을 맡고 있고 여러분들과 특성이 비슷한 안동고등학교에서 고3을 했고 포항 이동고등학교, 계림고등학교 그리고 현재 포항고등학교에서 한 12년에서 3년 정도 지금 고3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 선생님은 여러분들 전공별로 전문점의 영역은 아닙니다. 의대나 약대를 딱 집어서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오늘은 약간 친절한 그 다이소 느낌으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렇게 다 모아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올해 대입의 기본사항이라든지 뭐 일정이라든지 학교 폭력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대교협 등의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고 선생님은 문과적인 감성으로 최대한 쉽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우리 학교 아이들의 실적에 맞게끔 그렇게 한번 강의를 해보겠다. 그 다음에 그 제일 중요한 목적은 재수 방지를 위한 오늘이 예방 접종의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선생님 자료는 담임 선생님들에게도 다 그대로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오늘은 일단 한번 들어보자.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같이 가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입시의 맥락입니다. 2017 대입의 거시적인 맥락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날씨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날씨가 어땠는지, 기압은 어떤지, 해수 온도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따져보잖아요. 그죠? 자,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들 대학은 다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원하는 데를 골라서 못 갈 뿐입니다. 2000년에 고등학교 3학년 숫자는 74만, 수능은 85만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재수생이 한 11만 명 정도 된 것 같죠? 자, 그런데 대입 정원이 71만 명이에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수능을 친 모두가 의지를 가지고 대학에 가려고 해도 대학의 문이 더 좁기 때문에 공부를 못하면 이때는 재수를 했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야, 공부 안 하면 너 재수한다? 그거는 팩트입니다. 부모님들이 살았을 땐 팩트예요. 그런데 2024학년도에 고3 숫자는 45% 줄어서 40만, 수능 응시자는 46만입니다. 그런데 대입 정원은 마음대로 줄일 수가 없죠. 22%밖에 줄지 않아서 대입 정원은 50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수능 친 모든 학생이 대학 가겠다고 다짐을 해서 대학에 다 등록을 해도 약 9만 개 정도의 자리가 비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학은 다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거시적 맥락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학생 수가 많이 줄었고 지금은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대학에 대한 수요가 더 적다. 공급이 더 많다. 학생 공급이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고 있는 숫자가 훨씬 더 크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학의 입장에서 보면 공급은 학생 수고 수요는 지원자 수인데 지금 대학 총장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나요? 돈, 그 다음에 외국인 학생 유치, 그 다음에 신입생을 어떻게 하면 뽑을 수 있을까? 또 들어온 애들을 어떻게 하면 N수를 안 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가장 큰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의 몸값, 가치가 굉장히 높은 시대라는 것이죠. 자, 그럼 학생 수 감소가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영남대 한번 보겠습니다. 영남대학교의 2019학년도, 20학년도, 21학년도에 가기 위해서는 평균 등급이 2019학년도에는 3등급 정도가 돼야지 영남대를 갈 수 있었고 2020년도에는 학생 수가 조금씩 줄어드니까 4등급도 가기 시작을 하고 2021년도에는 4등급들이 주로 영남대에 가기 시작합니다. 이건 영남대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단위 학교에서 내신을 받는 학생들의 숫자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 영남대에는 몇 등급 정도의 학생이 갔을까요? 네, 요거 지금 영남대 홈페이지에 가시면 보실 수 있거든요. 영남대는 당연히 의대, 약대, 1등급대 학생들도 이렇게 가지만 제일 뒤에 있는 학생들을 보면 6등급대도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6등급 학생들이 실제로 학교에서 내신 성적을 산출해 보면 영남대 같은 경우에는 진로 선택 과목 A를 1등급으로 두 과목을 바꿔주기 때문에 사실은 이 친구가 학교 내신으로 따지면 6등급 후반, 7등급의 학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학생 숫자는 경쟁자의 숫자고 이 공급이 줄어드니까 정원이 비슷하다고 하면 대학의 정원이 비슷하다고 하면 내신 컷이 떨어지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럼 올해 여러분들 고3 숫자가 작년보다 더 줄어들었다면 여러분들은 대학 가기가 상대적으로 쉽다라는 거죠. 그죠? 자, 요 통계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학교 1학년과 대학교 2학년에 다니고 있는 여러분들의 한 해 선배, 두 해 선배들은 평균보다 23,000명, 16,000명 늘었어요. 그리고 특히 황금돼지해 이렇게 해가지고 경쟁이 아주 치열했습니다. 전년도에 태어난 학생 수는 이만큼 차이가 났지만 수능 응시자는 3만 명이 증가했거든요. 전년도보다. 그 중에서 재학생이 또 3만 명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재학생이 3만 명이라는 게 아니라 증가한 학생 중에서 재학생이 이만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전년도에 수능에서 응시자가 3만 명 늘었는데 그 중에서 재학생이 거의 대부분이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자, 일단 재학생 숫자가 늘었기 때문에 모든 대학이 경쟁률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작년에 여러분들 선배는요,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들 중에서 정원, 충원이 급급한 대학들이 거의 없어가지고 충원을 거의 다 시켰기 때문에, 실제로 대학에 못 가서 떨어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경쟁률이 갑자기 너무 높아져가지고. 예. 그래서 작년에 이제 그 눈에 띄는 것 보시면 충남대 같은 거의 대부분 국립대도 경쟁률이 올라갔고요. 충남대 교과가 왜 이렇게 여기만 이렇게 낮냐? 충남대는 삼합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수능 최저에서 수능 공부를 여러분들처럼 죽어도 하기 싫어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세 과목 보기 싫으니까 충남대 경쟁률 떨어졌고, 경북대는 종합이 왜 이렇게 높아? 경북대 종합 일반 전형은 뭐죠? 내신을 안 보는 전형이죠.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 그러니까 포항고등학교나 경주여고 이런 친구들이 내신 성적 조금 낮더라도 나 수능 경쟁력 있으니까 경북대 일반 전형 한번 내볼래? 그래서 지금 대박 났다는 거예요, 경쟁률이. 자, 그러면 봅시다. 경쟁자 수가 적으면 유리한 것은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일반적인데 작년, 재작년은 이렇게 증가했어. 그럼 올해는 어떠냐는 거지. 올해는 다행스럽게도 13,000명이 줄어듭니다. 여러분들의 경쟁자가 이만큼 줄어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그냥 무조건 좋은 호재냐? 일단 이거 자체는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자, 작년에 일어난 일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볼 필요가 있어요. 작년에 재학생 응시자가 3만 명 증가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수능 치기가 싫은 거예요. 수시에 올인합니다, 애들이. 그러다 보니까 수능 체제만 맞추면 되니까 과탐 안에 사탐런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수시 모집에서는 붙어야 되니까 정시까지 가면 안 되니까 지원 경향에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바뀌고 정시 모집에서도 굉장히 안정지향 성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어가 진짜 어려웠다. 수능이 진짜 어려웠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수능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2월 인원은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으로 경쟁률이 상승했거든요. 정시에서도 2월 인원이 줄어들어서 정시 경쟁력도 상승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수능 시험이 어려웠냐, 쉬웠냐를 따질 때 그 과목의 만점, 표준 점수 만점을 몇 점 정도로 환산되는가를 가지고 우리가 따져보거든요. 지금 여기 빨간색 그래프가 영어 1등급의 비율이에요. 작년에 3.11%가 1등급을 받아서 평가 원장이 갈려버렸죠. 그죠? 자, 그런데 볼게요. 우리가 보통 어떤 과목의 표준 점수가 130점이 만점이다 하면 어려웠네 이렇게 봅니다. 140점이면 이제 불수능이라는 이야기를 쓰고요. 150점이면 이제 용암 수능이란 말을 씁니다. 강남에서는. 그런데 지금 작년 수능 보세요. 국어 1등급이 국어 만점 표점이 147점이에요. 거의 용암 수능에 가깝죠. 국어도 진짜 어려웠다는 거예요. 수학도 어때요? 거의 불수능에 가깝고 영어도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작년 수능은 굉장히 어려운 편이었다는 거예요. 2026년 대입 수능은 평소보다 굉장히 어려운 수능이었던 게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 일반고는 원래도 현역에서는 정시를 많이 안 치는데 더 없어진 거죠. 이렇게 수능이 이렇게 어려웠는데 사탐으로 애들이 많이 넘어갑니다. 과학을 쌍과를 선택한 애들이 이만큼 줄고 하이브리드로 사회과학을 섞어 듣는 애들이 이만큼 늘어났어요. 6만 명 넘게 6만 7천 명 정도가 사회과학 조합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지금 작년에 재학생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 친구들이 정시로는 많이 안 갈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정시에서 가산점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과탐을 던지고 수시 최저만 맞추겠다고 사탐으로 갔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과를 보시면 사회탐구의 만점 표점이 더 높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사탐이 결과적으로는 더 어려웠다는 거예요. 예, 표점 만점으로 보면은. 근데 표점 만점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 친구들은 왜 사탐으로 갔죠? 등급을 맞추기 위해서, 수능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사탐론으로 간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요. 자, 2025년도에 자, 1등급과 2등급 사회탐구와 과학탐구의 1등급과 2등급을 통해서 맞춘 학생들의 이 차이가 이 정도였는데요. 작년에 엄청나게 사탐런을 하고 나서 1등급, 2등급을 맞춘 학생들이 이만큼 늘어났어요. 이것 때문에 사탐런을 많이 했고 수능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최저를 많이 맞춘 거예요. 탐구를 잘 봐서. 탐구를 잘 봐서 맞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지금 사탐런 할까 말까 고민하는 학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죠? 그러면 사탐런이 수능에서는 큰 의미가 없어. 사탐 표준 만점이 더 어려워. 사탐이 더 어려워. 어렵지만 1등급, 2등급 맞는 데는 어때?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수시 최저 등급 충족을 위한 전략 사탐론이 결과적으로는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시 위주 학생 아니라면 효과가 본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마그마 영어에다가 국어가 어려웠고 수학이 어려웠지만 그래도 탐구로 애들이 맞춰서 가가지고 2월이 적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올해는 어떻게 될 거예요? 올해. 여러분들 지금 이런 고민 될 거야. 나는 지금 이과인데 사탐하려면 독학해야 되는데 나 지금 이거 하는 게 좋을까? 그럼 나는 원래 사탐하는 친구들은 과탐 애들이 올해도 많이 넘어올 것 같은데 그러면 등급 못 맞는 거 아닌가? 어떡하지? 내가 과목을 바꿔야 되나? 지금 내 국영수는 되게 고만고만한 성적인데 그럼 어떡하지? 근데 지금 내신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지금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올해 두근두근 올해 입시 인서울 우리가 팍팍 갈 수 있느냐? 우리가 해마다 입시에 중요한 이슈가 있어요. 2025년도, 2026년도 뭐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딱 절치선이 갈리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올해 마지막 2015 교육과정 내년부터 수능이 바뀌잖아요. 그리고 대학들이 2028 대전환을 맛보기로 여러 가지 2028의 대입 요소를 전형 요소를 올해 도입한다까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올해 입시의 주요 요인이었어. 근데 지금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선생님이 더 하고 싶어요. 올해는 작년에 불수능이었고 최저를 탈락한 친구들이나 또는 수능을 실패한 친구들 그리고 누적된 이때가 지금 학생 수가 많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작년에 안정적으로 지원을 한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그럼 이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해? 야, 올해 여러분 이런 말 쓰잖아. 올해 찐막으로 한번 쳐볼까? 왜? 여기서부터 수능이 바뀌니까 올해 찐막으로 한번 쳐볼까? 특히 작년에 대학에 붙은 친구들도 내가 안정적으로 대학에 붙은 친구들도 오늘 이제 올해 지역의대 뽑는다고 하는데 지역의사제 하면은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쳐볼까? 아까운데? 이런 생각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게 중요한 요인이라는 거예요. 그죠? 올해부터 지역의사제가 진행이 되고 누적된 찐막 재수생들이 포텐을 터뜨릴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는 게 올해 입시라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정리해 볼게요. 학생 수는 전년도보다 줄었지만 통상 전년도에 학생 수가 많으면 그 다음 해는 재수생이 많습니다. 근데 그 재수생이 그냥도 많은데 어떻게 된다? 전년도에 안정 지원을 하는 성향의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누적 재수생이 터질 수도 있다. 어떤 걸 믿기로? 지역의사제를 믿기로.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자, 영어 이야기 잠깐만 할게요. 영어. 자, 특히 이제 작년에 영어가 여러분들 선배들 많이 배신한 게 육모의 1등급이 19%가 넘었어요. 작년 육모가 진짜 쉬웠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6월 달부터 영어 공부를 던졌어요. 뭐 영어 쉽네. 영어 괜찮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예, 지금 보면은 이렇게 19%에서 3%까지 줄어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 중앙일보 기사 보시니까 올해 수능은 국어가 특히 고난이도로 출제됐고 절대평가인 영어 역시 난이도가 높아 등급 확보가 어려웠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요. 평상시에는요. 영어가 가장 효자 과목이에요. 애들 수능 최저 맞추는 데 있어서 영어가 포함된 비율이 이렇게 높은데 영어의 난이도 때문에 작년에 실패한 친구들이 올해 여러분들의 경쟁자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첫 번째 이슈. 자, 그다음에 지역의사제 잠깐만 다루겠습니다. 지역의사제는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선진국은 다 이미 하고 있어요. 10년 동안 그 지역에 의무종사하는 건 당연한 건데 올해 490명을 당장 늘린다는 거예요. 올해. 나중에 이제 공공의대까지 지어지면 더 이제 늘어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에서 이런 전형으로 지역의사제를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이 선생님이 어떻게 뽑는데요? 그래서 선생님 물어봤어요. 지역에 있는 의대가 있는 학교에 영남대학교와 대구가톨릭대학교에 물어보니까 입학처도 자, 지금 지역의사제가 도입 전인 지금도 지역 인재 전형 등으로 학생들을 뽑고 있어요. 정원의 60% 이상이 이미 대구 경북 학생들이 온다. 그래서 지역의사제에 지역 제한이 걸리면 원래도 지역 학생들을 뽑던 지역 인재 전형을 종합적으로 개편할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를 띠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은 이건 역차별 아니냐. 우리 지역 애들은 일반 전형으로 못 가고 지역의사제로만 지원시킨단 말이냐. 그렇게 하면 우리 지역에서 가만히 있겠냐. 그랬더니 물론 그건 아닌데 종합적으로 좀 고민을 해보고 있다. 근데 아직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다. 뭐 언제 정해지냐? 모집 요강이 나오는 4월 말이 지나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학생들 입장에서 우리가 지역의사제를 노려볼 수가 있고 또 지역의사제로 애들이 이렇게 많이 빠지면 우리가 어디가 빌까요? 수도권 공대가 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거기서부터 조금씩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찬스가 나는 의대에 가지 않고 의대랑 나랑 상관없어라고 생각하지만 빈틈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호재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의대가 나랑 무슨 상관이냐? 왜 상관이 없을까요? 성적은 상대평가입니다. 백분위라고 하는 개념, 이거는 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백분위는 여러분 성적을 만드는 개념이잖아요. 내 뒤에 몇 프로가 있는가가 백분위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어 백분위가 80이다. 국어 전체 응시자 중에 나보다 못한 애가 80%, 나는 상위 20%. 그렇게 앞에서부터 내가 상위 몇 프로인가를 잘라가지고 9등급으로 주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1등급은 상위 4%, 2등급은 백분위 95에서 89, 거의 10% 정도에 들어간다. 친구들 중에서 나의 상대적인 위치가 내신이고, 전국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 나의 상대적 위치가 모의고사고, 그리고 재수생 들어온 정시 수능판에서 나의 상대적 위치가 수능 등급 이렇게 주는데 뭐가 핵심이야 그러면은 영어는 절대평가니까 나만 잘하면 됨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죠? 자, 근데 선생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학생 수가 감소하고 N수생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내 등급은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평소에 모의고사를 치는 여러분들과 같이 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나의 상대적 위치가 지금 나의 100분위 등급이에요. 근데 실제 수능 시험은요. 수능 안 치는 애들이 있어요. 그냥 수험표 받아가지고 할인만 받겠다 하고 수능 안 쳐줍니다. 그럼 여러분 나보다 못하는 애들 비율이 높아야지 내가 수능 등급이 올라간다 그랬잖아. 근데 나보다 못하는 애들의 비율은 줄어들어요. 수능에서. 그리고 N수생이 들어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평소보다 잘하는 애들은 늘어나고 못하는 애들이 줄어들 때 여러분들의 상대적 위치는 어떻게 되겠어? 떨어지는 게 과학이라는 거야. 이게 상대평가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수능에 대해서 이제 객관화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제가 성적은 나보다 못한 애들이 많아야 되는데 1등급을 받아갈 애들은 어디에 있어?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렇지. 작년에 수능시 49만이었는데 재학생 33만, 졸업생과 검정고시가 16만. 그죠? 근데 얘들이 전부 다 어디 가는데? 얘들이 의대 나랑 관련 없다고? 의대 합격생 중에 재수생의 비율이 이만큼이야. 정시로. 그럼 얘들이 정시서 너보다 좋은 등급 받으면 너는 좋은 등급 받을 수 있어? 아니면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 받아? 낮은 등급 받는다는 거야. 이게 재수생이 이렇게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재수생의 비율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해에는 특히나 우리가 정시 일변도로 지원 전략을 세워가지고는 피볼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여러분들은 뭐다? 여러분들은 내년 되면 수능이 바뀌어요. 그죠? 그러니까 올해 안정 지원하려고 하는 성향도 재학생 중에선 분명히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죠?
자, 나에겐 세 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내신, 수능, 생기부. 대학은 우수한 학생을 상대적으로 평가해서 선발하니까 어떤 전형이 어떤 카드를 요구하는지 알아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 상대적으로 나보다 못한 애들이 많은 전형을 우리가 골라야 이득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입시의 출발은 자기 객관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세 장의 카드의 경쟁력이 각각 어느 정도고 그걸 어떻게 조합하는 것이 내가 상대적으로 더 우위에 설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고 원서를 써야 된다. 자, 재수생 찐막 인수 흐름 지금 이미 감지되고 있다. 우리가 지금 재수생 뷰이 이렇게 되고 있고 작년에 좀 떨어졌지만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이때 마지막 포텐이 딱 터질 가능성이 크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수능이라는 인식과 상위권 N수생 증가 추세다. 지금 보시면 대입 반수생 추세가 지금 늘어나고 있고 특히나 전년도에 중도 탈락 그러니까 대학에 갔다가 대학을 때려치고 중간에 수능판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애들이 서연고에서 2,496명, 주요 10개 대학에서 8,683명, 의치한 약에서 1,000명이 그만뒀어요. 그럼 얘들이 어디서 만날까 너희들을? 수능판에서 다시 만난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2020에서 2026년에 반수생 추이가 지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올해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또 학생 수가 상대적으로 줄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좋은 학생들의 숫자도 그만큼 줄어들어서 수시 재수를 한다든지 의대 수시 재수를 한다든지 이런 친구들도 심심치 않게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된다. 자, 결과적으로 2027년은 재학생 숫자가 줄어들지만 황금돼지 재수와 현역 N수가 적지 않을 전망으로 보이고 특히 불수능으로 수시 최저 탈락자, 안정지원 경향성이 뚜렷했기 때문에 마지막인데 진짜 찐막 한번 해볼까 이런 친구들이 나온다. 자, 지역의사제 나만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나마 지금 반도체가 호황이라 가지고 계약학과들이 조금 힘을 낼 것 같아서 다행이긴 합니다. 자, 영어는 전년보다는 쉽게 내려고 하겠지만 열어봐야 아는 일이고 대학은 2017보다 2018 모의고사 개념으로 올해 입시를 보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올해 입시의 특징은 수능 최저가 강화되고 있고 교과 정성평가가 확대되고 있고 정시에서 내신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흐름이 뚜렷하다. 교육과정에서 평준화 추세로 이게 무슨 말이냐? 남들도 다 과학 중점고처럼 듣고 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선택만 잘한다고 되는 건 이제는 아니다. 선택하고 그 과목도 잘 해야 된다. 자, 수능 내신 생기부 전력 투구해야 내년은 캠퍼스 앨범을 볼 수가 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 불균형과 극대학입니다. 발등은 원래 믿는 도끼가 찍는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에서 각각 똑같은 비율로 학생을 선발해 주면 여러분들이 수시가 유리할지 정시가 유리할지 객관적으로 고민해서 지원하는 것이 말이 됩니다. 근데 수도권은 정시 모집에서 46,000을 뽑지만 비수도권은 싹 다 긁어서 22,000명밖에 뽑지 않아요. 이걸 비율로 보면은 비수도권은 정시에서 10% 정도밖에 뽑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시로 거의 90%를 뽑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이런 말이 이해가 되나요? 영남대를 정시로 가고 싶어도 못 간다. 안 뽑아서. 이해가 되나요? 이게 여러분들 선배들이 겪고 있는 딜레마예요. 딜레마. 그러니까 조금 이따 경북대 이야기하면서 자세히 해볼게요. 지금 그래프로 보면 수도권은 교과 전형으로 수능이 여기 있고 이제 교과 전형이 여기 있고 수도권 제일 많이 뽑는 전형은 그 수시에서는 종합 전형을 제일 많이 뽑고 있습니다. 비수도권은 교과 전형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뽑고 있다는 거. 이거를 조금 표시를 해보면 수도권은 정시에서 수능으로 30에서 40, 그 다음에 수시에서는 종합을 제일 많이 뽑고 교과 논술 실기. 자, 지방은 교과로 제일 많이 뽑아. 그리고 종합 실기 논술이 제일 적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통합전형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지균이랑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전형별 선발 방식에서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대학별로 교과 정성평가 확대, 종합에서 수능 최저, 정시에서 교육과정 검사 등을 하고 있는 것이 올해 입시다.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볼게요. 자, 왜 이렇게 다르냐? 왜 이렇게 그러면 지방도 정시를 좀 뽑으면은 우리가 수능 공부 대충 하더라도 애들 많으니까 그 경북대에 막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아까 말했잖아요.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수시 모집에서 합격을 하면은 정시에서 지원을 못 해요. 그러면 대학 입장에서는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일단 충원을 시키려면 수시에서 많이 뽑아야 돼, 정시에서 많이 뽑아야 돼. 일단 수시에서 채우고 보자.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은 수시로 많이 뽑고 있다.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죠? 자, 이제 경북대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그 대학이죠. 그 대학. 왜 선생님이 경북대학을 이렇게 가지고 왔느냐? 여러분들 엄마의 심리적 마지노선이 경북대잖아요. 솔직히. 그죠? 여러분들 지금 막 뭐 다 좋은 대학 간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경북대를 기준으로 놓고 보고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을걸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경북대가 그래서 꼭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경북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그 경계에서 지거국 1등, 뭐 지금 2등이지만 어쨌든 뭐 1.5등 대학으로서 지금 그 경북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야 여러분들이 나한테 이득되는 걸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볼게요.
경북대는 원래 2019, 20, 21, 22, 23년도에 어떤 애들을 좋아했냐? 포항고등학교, 대구 수성고 이런 애들을 좋아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수시 모집으로 지방대는 90% 뽑는다 그랬는데 경북대는 몇 프로 뽑았어? 60%밖에 안 뽑아, 계획을. 근데 수능 최저가 워낙 높아. 그래가지고 수시에서 다 못 뽑고 실제로는 정시에서 40%. 자, 아까 정시에서 40% 뽑는 데는 서울 경기권이라고, 서울이라고 했잖아요, 서울. 그러니까 경북대는 자기 자신이 서울에 있는 대학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2023학년도부터 어떻게 뽑는, 2024 입시부터는 경북대가 정시에서 18%밖에 뽑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 포항고등학교 학생들이 경북대를 많이 못 가는 이유가 있어요. 예, 그게 바로 정시에서 경북대가 많이 뽑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직어국의 대장이 지방대처럼 뽑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 그런지 조금 자세히 보겠습니다. 2021년도에 경북대는 야, 우리는 수능 수시를 이만큼 정시도 원래 많이 뽑아줬어요. 근데 수능 최저가 워낙 높아. 이때는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서울대도 수능 최저가 333이었어. 근데 경북대가 서울대보다 수능 최저가 더 높았어.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경북대는 수능 최저만 맞추면 다 합격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수시에서 수능 최저 못 맞춘 애들이 정시로 이월돼가지고 엄청나게 정시에 많이 뽑게 됩니다. 많이 뽑았는데 이때부터 2해부터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는 게 들어와가지고 지방에서 수능 최저가 된 애들이 싹 다 서울로 추천서 타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경북대 지원할 애들이 없어요. 이때 경북대가 빵꾸가 납니다. 백분위 평균은 65 맞고 경북대 막 들어가요, 애들이. 그래서 경북대가 그때 커트라인이, 정시 커트라인이 폭락합니다. 그러니까 2022년에는 경북대가 정시 인원을 줄이지는 않고 어떻게 했느냐? 수능 최저만 조금 할인을 했어요. 2합 5. 이거 경희대잖아. 경북대가 정시를 못 차린 거지. 우리는 그래도 경희대급은 돼야지. 이렇게 간 거야. 그래서 그랬더니 수시에서 내신 커트라인은 조금 올라갔지만 정시에서 워낙 많이 뽑다 보니까 그래도 이 데미지가 여전히 컸다라는 거야. 그러다가 2023년도 대입을 앞두고 경북대를 집중적으로 이제 조지는 신문사, 잠시 머물다가는 계류장된 경북대. 경북대 추락 어디까지? 신입생 자퇴 엄청나게 많다. 이게 왜 그러냐? 수능을 잘하는 애들 뽑아놓으니까 얘들이 학교 안 다니고 전부 다 휴학하고 수능 다시 친다는 거야. 그래서 경북대가 어떻게 바꿨느냐? 우리도 수시로 많이 뽑아. 근데 포항고, 포항여고에서 수능 조금 열심히 하고 학력 수준 조금 되는 애들은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는데, 걔들은 수능 내신 안 볼 테니까 일반 종합전형으로 와. 너희도 생활기록부 잘 만들어.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느냐, 여러분들에게 잘 보세요. 2021년, 2년, 3년에 경북대학교 경영학부에 원래 모집하려고 했던 인원은 70, 76, 54예요. 근데 수능 최저 너무 높아 거의 100명 뽑아. 그러다가 수능 최저 조금 할인해 조금 줄어. 그다음 학생 수 줄여. 그죠? 그럼 이것만 봐도 100명 가까이 뽑다가 50명 가까이 뽑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런 일이 발생해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선생님, 우리 애 경북대 되나요? 이렇게 물어봐. 안 되는데요? 작년 성적으로는 됐는데요. 이런 얘기를 자꾸 하셔. 작년엔 됐지. 100명 뽑았으니까. 근데 지금 경북대 경영학과 몇 명 뽑나요? 38명 뽑아요. 그럼 100등까지 뽑다가 38등까지 하니까 어떻게 돼? 성적이 올라가겠죠? 자, 2021 대입에서 경북대 경영학과 정시로 95명씩 뽑아줬어요. 포항고등학교 애들 서울까지 가려고 정시 끝까지 하다가 결국 안 되면 경북대 가줬어. 근데 걔들이 전부 다 재수하려고 해. 반수하려고 해. 그러니까 경북대가 어떻게? 야, 내신 가지고 와. 수시로 와. 올해도 정시에서 30명 내외로 뽑아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부모님이 계속 물어보세요. 선생님이 포항 지역에서 정시 상담을 하게 되면 거의 포항고등학교 애들인데 부모님이 하나같이 말씀하세요. 우리 애가 평소보다 수능을 못 쳤다. 그거는 수능을 못 친 게 아니에요. 수능에서 잘하는 애들이 더 많이 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알잖아. 무슨 개념인지. 그지? 근데 이 여러분들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경북대학이 이렇게 여러분들 수능 조금 망해도 오라고 100명씩 안 뽑아준다는 거야. 조금밖에 안 뽑아준다는 거야. 그랬더니 경북대가 어떻게 됐느냐? 경북대가 수능 커트라인을 평균 100분위를 회복합니다. 거의 80대의 경북대 100분위를 회복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돼? 여러분은 경북대를 가야 되잖아. 근데 경북대를 옛날에는 그냥 내 수시 내신 안 좋으면 던지고 그냥 정시에도 경북대 여러분들 받아줬단 말이야. 근데 지금 어떻게 됐다? 평균 100분이 80 안 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경북대가 평균 100분이 80이 안 되잖아? 그럼 그 밑에 대학은 안 뽑아서 못 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평균 100분위가 80이 안 돼. 그러면 그 밑에는 안 뽑아서 못 가. 여러분 영남대랑 계명대 수시에서 되게 쉽게 생각하잖아요. 정시대 가기 힘듭니다, 생각보다. 정시대, 계명대, 영남대 가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대화가 오고 가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 아들 경북대 되나요? 안 됩니다. 왜 안 되나요? 작년 보니까 되던데. 그럼 그때 많이 뽑았으니까 그렇고 지금은 안 돼요. 많이 안 뽑아서. 선생님, 그럼 어쩔 수 없지만 영남대 되나요? 영남대 안 돼요. 영남대 왜 안 돼요? 영남대 우리 아들 수시 썼어도 되는데. 그럼 수시에 쓰셨어야죠.
수시에 쓰셨으면 갔잖아요. 왜 정시 100분위도 평균 100분위도 안 되는데 영남대 그때 안 썼어요? 그럼 엄마가 뭐라 그래? 그때는 경북대 이상 갈 줄 알았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이 불균형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재수를 안 해요. 여러분들이 평균, 그래서 선생님, 전 정시 파이터입니다. 이런 소리 하는 친구한테, 그럼 너가 정시 파이터로 가려고 하는 목표가 어딘데? 최소한 경북대 이상일 거 아니야. 그러면 평균 100분위가 몇 정도가 이상이 될 때 경북 정시 파이터를 해야 된다는 거야? 평균 100분위가 80 이상은 돼야지 재수생 들어오면 더 떨어질 텐데 그거 감안하더라도 앞으로 더 오른다고 가정하더라도 평균 100분위 80 이상은 돼야지 정시판에서 까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 밑은 어떻게 해야 돼? 수시로 가는 게 이득이라는 거야. 아까 영남대 봤잖아. 이해가죠? 자, 그리고 지금 경북대 얘기를 너무 자세하게 해서 뭐 경북대를 이렇게 선생님이 저격하는 것 같은데 선생님 경북대 좋아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선생님은 사실 왜 수도권을 꼭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무슨 서울병에 걸려가지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보시면 이 공기업 있잖아요. 공기업. 공기업이 대구, 경북에 엄청나게 많은 편이에요. 그중에서 공기업에서 대장급인 한수원과 그 한전 KPS가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뽑아요. 채용 공고에 일반 12명, 이전 지역 12명.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서울대, 연대, 고대, 숭실대, 단국대 나온 애들 전부 다 여기 12명에서 싸우고 대구, 경북에 있는 대학에서 출신만 12명 뽑아. 그러니까 여기는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 대구대, 대구와 설립대, 경북대 이런 애들이 12명 뽑아. 그러면 여러분, 그럼 걔들 중에서 누가 경북대 많이 가겠니? 어떤 대학 출신 애들이 많이 가겠니? 네 숭실대, 뭐 가천대 이런 데 나가지고 공기업 가면 서울대 애들이랑 붙어가지고 이길 수 있니? 없잖아. 그러니까 공기업이나 취업 생각하면 경북대가 최고의 선택이라고 선생님은 생각해요. 실제 여러분 김천 혁신도시에 가잖아. 점심시간에 가잖아. 한전 KPS 이거 명찰 메고 있는 선생님 고등학교 동기들도 많아요. 걔들 다 경대 출신이야. 거의 경대 동창회야. 그래서 경대가 이런 거 발표합니다. 경북대 지역 인재가 우리 지역 공기업에 이만큼 싹 쓸어 갑니다. 라고 발표하고 있잖아. 한전 KPS 여기는 62%. 이해 가시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진짜 좀 여러분들 중에 이런 친구들이 저는 경북대를 보험으로 깔고 이딴 소리 하는 친구도 있는데요. 좀 여러분 그 정도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여러분들이 경북대 가준다 뭐 이런 접근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나마 공부 못하는 친구들 많이 만나서 경북대 갈 만한 내신 지금 노려볼 만한 친구들이 있는 거지. 여러분 경북대가 결코 만만한 대학도 아니고 경북대가 그렇게 취업 역량이나 이런 것이 약한 대학이 절대로 아니다. 여러분 옛날 같으면 절대로 경북대를 갈 수 없는 그런 시대인데 여러분 다행스럽게 적게 태어나서 다행스럽게 지금 경북대를 조금 가는 상황이지 여러분 경북대를 만만히 봐서는 절대로 안 된다. 자, 두 번째 맥락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구 절벽이다. 대입 자원이 줄었어. 대학별 빈부격차가 심해져. 서울은 정시는 수도권에서만 많이 뽑고 정시가 되는 애들은 의대 가려고 계속 수능 쳐. 지방대는 정시를 계속 줄이고 경북대마저 지금 줄인 상황이야. 결과적으로 정시 100분이 80선, 그러니까 경북대 선이 안 되면 정시까지 내가 까불고 갔다가 지방대는 안 뽑아서 영남대도 못 가는 상황이 발생한다. 특히 어떤 학교 애들이 그렇게 많이 온다? 지역 이름 붙어 있는 고등학교, 포항고, 경주여고 이런 애들이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지금 이 불균형을 모르고 가다가 정시 원서 쓸 때 여기도 못 가요? 하면 엄마가 무조건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아이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네요. 이렇게 말씀하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발등 찍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나는 우리 엄마 발등을 보호해 줘야겠다. 그런 친구들은 지금 이 불균형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 자, 정시 파이터 몇부터 한다? 평균 100분이 80 모의고사에서 보여주면 한다. 제발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선생님 진짜 혐오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선생님, 저 이제 사탐 시작합니다. 네 사탐 등급 왜 이렇게 안 나오는데? 선생님, 놀라지 마세요. 제가 아직 지금까지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 지금부터 공부하죠? 이제 등급 오릅니다. 선생님 보여드립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란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지금 해왔어야지. 3월 달에 보여줬어야지. 앞으로 최저 맞출게요. 앞으로 계속 재수생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그게 더 맞추기가 쉽겠니? 걔들은 공부 안 하니? 이해 가죠? 그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평균 100분이 80선을 딱 잡고 정시 파이터를 하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지금 실기 전형을 제외하고 대학 가는 모든 방법은 요 네 가지입니다. 학생부 교과전형 당연히 내신 성적 잘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수능 최저가 문제인데 문제는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일수록 수능 최저가 높다라는 게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이 전형이 가장 편한 전형인 건 사실입니다. 내신 더하기 수능 최저. 요 전형을 여러분들도 보험으로 밑에 깔겠죠. 자,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내신 성적 중요하고 당연히 생활기록부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가 옛날에는 많이 없었는데 올해는 조금 생겼다. 아무튼 내 내신보다 높은 대학 가는 길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또 수능도 거의 없기 때문에 요 두 개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합을 짜서 간다. 자, 논술 전형은 교과 내신 성적은 의미가 없다. 논술을 잘해야 된다. 그리고 수능 최저가 기본이다. 정시 수능 위주는
논술 전형은 지방이 거의 없다. 60%가 재수생이다. 정시 수능 위주는 지방이 거의 없다. 재수생 비율이 높다. 이런 이슈들이 있고 기본적으로 내신을 기본으로 하는 여러분들이 지원 전략을 아마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럼 교과 전형부터 보겠습니다. 교과 전형. 자, 내신만 잘하면 되는 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그런가? 자, 교과 내신 성적은 너희 학교 애들끼리 경쟁이잖아. 교과 성적이 당연히 중요하지만, 내가 그걸 믿을 수 있을까? 우리 대학 오려면 최소한 전국 고3 기준으로 이 정도의 상대적 위치인 것을 증명해. 이게 수능 최저입니다. 그죠? 대학마다 다릅니다. 두 번째,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동국대학교와 건국대를 쓰는 친구들, 이거 조금 이따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정성평가입니다. 교과 전형에 내신만 보는 게 아니고 질적인 평가를 한다. 양적인 등급 말고 질적으로 뭔가를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엄청나게 치명적이고 결정적이라는 거예요. 조금 이따 자세히 다루고. 세 번째, 성적 반영 방식. 이거 조금 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이게 뭐냐면은 대학마다 성적을 반영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내신 2점 몇이니까 어디 돼요? 이딴 소리를 하는데 대학마다 성적을 반영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환산점으로 계산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한국 외대 같은 경우에는요, 원점하고 환산을 새로 이거 둘 중 유리한 거 계산해 줄게 뭐 이런 식을 세워놨거든요. 그래서 그 교과 성적은 대학마다 다르게 산출되니까 제발 내신 2.0으로 여기 갈 수 있나요? 이런 소리를 하지 마세요. 넣어봐야 알아요. 넣어봐야. 자, 하나씩 따져볼게요. 자, 올해 교과전형 대학별 주요사항입니다. 외대 등급 환산점과 원전수 환산점 중에 높은 것을 적용해준다. 동덕여대 여러분 못 가죠. 서울교대. 자, 이거 중요합니다. 서울교대 여러분. 서울교대가 원래 4합십 학교가 물론 서울교대지만 교대 가는데 4합십 수능 최저가 너무 높거든요. 근데 올해부터 어떻게 했나 2합십으로. 그러니까 옛날에 내신 성적 낮아도 교대 가려고 하면은 수능 최저 맞춰가지고 서울교대 던지는 전략이 있었는데 올해부터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자, 성대 학생부 교과 추천 인재 3합 7 국수형 탐탐에서 국수형 탐으로 바꿨다. 자, 숭실대 2합 6으로 통일, 자유전공도 수능 최저를 만들었다. 2합 6으로. 네, 이거 중요한 변화죠. 그 다음에 홍대, 이것도 문제입니다. 우리가 홍대 있잖아요. 홍대. 원래 3합 8. 홍대 대학급에 비해서 수능 최저가 높아가지고 여기 내신이 조금 낮았거든요. 근데 올해부터 어떻게 2합 5로 바꿨어. 그럼 어떻게 될까, 여기? 올해 내신 커트라인은 무조건 오른다고 봐야 되겠지. 그죠? 자, 가톨릭대 수능 최저 올렸습니다. 성균관대학교 학생부 교과의회 뭐 여러분 관계 없는 얘기고 한국 외대 글로벌 학추 교과 최저에서 한계 3에서 2합 6으로 올라갔다. 여러분 요런 데 노려야 돼. 수능 최저가 높아진데 요런 데를 노려야 됩니다. 자, 충남대학교 교과에서 수능을 한 칸씩 할인했다. 그래도 충남대는 3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신 조금 안 되는데 지거고 가고 싶다. 충남대 써야 됩니다. 여러분 특히 충남대 바로 옆에 뭐가 있니? 하이닉스 있잖아. 알겠지? 충남대 적극적으로 노려봐야 됩니다. 자, 충북대는 작년에 3합에서 2합으로 내려왔는데 내친 김에 더 할인해.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 내신 커트라인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지. 그지? 자, 전체적으로 수도권은 수능 최저를 약간 정상화했고 서울교대나 홍익대처럼 또는 약간 강화하는 전략. 지역대학은 추가 할인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자, 우리 지역은 선생님이 사실 여러분 이런 대학 이야기 많이 하자면 여러분들 여기 많이 가잖아. 솔직히 말해서. 그지? 볼게요. 자, 경북대 의예치 수능 최저 3합4에서 탐구 포함이었는데 수학 포함으로 바꿨습니다. 수학을 반드시 포함해서 3합4를 맞춰야 됩니다. 계명대 지역 교과 전형에서 원래 출결 2, 교과 8 이렇게 반영했는데 출결 2는 어차피 의미 없잖아. 근데 교과 8을 교과 4, 진선 4. 그러니까 이게 뭐야? 진로 선택 과목을 4과목을 추가로 봐주겠다는 거야. 그럼 내신 성적 무조건 어떻게 표시돼? 무조건 높게 편성돼. 알겠지? 자, 그다음에 계명대학교 의대 갈 친구들은 한국사 이제 올해부터 포함된다. 경운대, 여러분 경운대 뭐 여러분 잘 지원 안 하는 것 같은데 교과 일반 항공운항과에서 수능 최저를 만들었어요. 3합씩. 선생님 이거 되면 여기 적극적으로 노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항공운항학과는요 파일럿 만드는 데예요. 여러분 그 민간 항공 그 저기 비행 파일럿 이 조종사가 되려면요 공군사관학교를 나오거나 아니면은 비행 시간을 채워야 되는데요. 그 비행 시간 채우려면 울진 민간 항공 그 학교 이런 데 가야 되거든요. 거기 온 애들 전부 다 외국 대학 나온 애들 많아요. 근데 여기 경운대는 여기서 파일럿 시간 확보해줘요. 여기 사실 굉장히 좀 높아야 되는 데인데 수능 최저 만들었다. 여기 적극적으로 지원해라. 근데 멍청하게 항공운항학과가 파일럿 뽑는 데인데 항공운항학과 쓰면 안 된다. 거기는 승무원 뽑는 데다. 승무원. 알겠지? 이거 잘못 보고 지원한 놈들이 있다 해마다. 다음. 자, 국립경북대 안동대죠. 교과 성적 반영해서 일반 선택 한 과목 줄이고 진로 선택 한 과목 늘어나니까 내신 성적 뻥튀기. 금호공대도 금호공대, 그 다음에 대구가톨릭대 보니까 진선 늘어나고 대구대도 조금 늘어나고 동국대 YG 수능 최저 간호학과 한 개 할인했습니다. 2합 7로 내려갔습니다. 교과 내신 성적 산출에서 전과목에서 국영수사과 중 10과목으로 파격적으로 바꿔줬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니까 우리 지방대는 전체적으로 어떤 느낌이야? 네 성적을 조금 좋게 보이게 만들어주고 있지. 진로 선택 과목을 많이 반영해가지고. 그지? 그래서 이런 변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염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울산대학교는 진로 선택 2과목 반영해서 3과목 반영으로 늘어났다. 역시 마찬가지다. 자, 그 다음 이거 중요합니다. 올해 여러분 사회통합전형에서
여러분 사회통합전형하면 기준전형만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지역균형전형도 사회통합전형의 일부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2026년하고 2027년에 사회통합 기규는 줄었어, 많이. 농어촌이랑 이런 전형 많이 줄어, 올해. 근데 뭐가 많이 늘었어? 지역균형전형, 지균이 많이 늘었다. 그러니까 학교장 추천전형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그럼 여러분 이걸 많이 먹어줘야 되는데, 이상하게 포항고등학교 애들은 이 전형을 많이 안 써. 많이 못 먹어. 그러니까 학교장 추천전형을 많이 못 먹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아마 뭐 내 내신이 피해를 봤다. 친구들이 똑똑해가지고 내가 내신이 잘 안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지역 균형도 늘고 지역 인재는 지역 그대로 더 늘고 지방에서 대학 가기 학교장 추천형으로 가기 참 좋은데 왜 이렇게 맞을까 선생님이 고민을 해봤거든. 혹시 이건 아닐까? 자 볼게요. 가톨릭대, 고려대, 서강대, 경영약학, 경영의과, 인문전공, 전자공학과의 경쟁률이 어때요? 지금 보니까 7대1, 18대1, 20대1 이렇죠. 그죠? 근데 지금 여러분 보시면은 수능 최저 충족률을 여기다가 넣고 충원율을 계산해 보잖아요. 실질 경쟁률이 1.3대1, 2대1, 1.8대1, 2.7대1, 1.4대1, 1.8대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담임 선생님이 야 상담이 지금 중요한 게다 빨리 야자나 해라라고 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 여러분 교과전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수능 최저라는 거예요. 이거는 가짜야. 이게 진짜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학교장 추천형을 이렇게 안 쓸까? 혹시 얘들이 수능 최저가 안 돼서 그런가? 아니 그러니까 상담을 못해서 대학을 못 가는 게 아니야. 여러분 보시면은 이런 대학들이 이 정도 내신 컷과 이 정도 70% 컷을 갖춘 학생이 포항고등학교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근데 얘들이 왜 이걸 안 쓸까? 안 썼을까? 궁금하다는 거지. 혹시 이게 안 돼서 그런가? 혹시 이게 안 돼서 이 내신인데 학추를 안 쓰나? 그런 걱정이 든다는 거야, 선생님은. 네 6장 원서 쓰지만 대학은 6개 다 붙어도 하나밖에 못 가잖아. 그러면은 하나 정도는 보험으로 이런 데 써야 합격을 해놓고 종합전형으로 맛을 내는 게 상식적이지 않나?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그만큼 핵심이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교과전형에서 수능 최저를 많이 보지만 지방대는 거의 수능 최저가 더 없어요. 수능 최저 없는 쪽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고 싶다면 내가 그럼 뭐 해야 돼? 수능 최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선생님이 수능 최저를 올해 기준으로 한번 메디컬을 제외하고 대표값으로 해가지고 피라미드를 만들어 봤어요. 자, 제일 밑에 여러분들 수능 최저 없는 대학. 물론 일부 학과는 있는 경우가 있어요. 뭐 간호학과 이런데 또는 한 과목만 요구하는 대부분의 지방대학이나 동아대. 그죠? 동아대는 1합 4를 요구합니다. 그 위에 이제 지하철이 딱 가면 여기서부터 지하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2합 9 정도를 요구하는 대학, 계명대, 영남대, 그리고 해양대, 여기 해사대가 이제 2합 9를 요구합니다. 그 위에 2합 8 정도를 요구하는 국립대, 전북대, 부경대, 한경국립대, 안성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창원대, 공립입니다. 전남대, 충북대, 경상대, 단국대, 천안은 사립이지만 여기급에 속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틈새 시장 3합권. 그러니까 여기 너무 좋잖아. 충남대 가기가. 그치? 내가 내신은 충남대에 갈 정도, 지거고 갈 정도 안 되더라도 어떻게? 수능 최저 3합 되면 요런 데 쓰란 말이야. 요런 데. 그지? 그 다음에 2합 7이 되면 좀 경기향이 나타납니다. 연세대 미래캠퍼스, 강원도에 있습니다. 한양대 에리카, 수원대, 그리고 여대 여러분 못 가죠. 36대, 과기대, 한성대, 가톨릭대 여기 있고, 그 위에 2합 6권에 이제 서울 향기가 조금 나기 시작합니다. 인천대, 고대 세종, 외대 글로벌, 단국대, 죽전, 가천대, 숭실대, 서울교대가 여러분 일로 내려왔어요. 4합에서. 동동여대, 국민대 이런 대학들이 있고, 근데 경북대가 여기 있다는 거야. 그치?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문제지, 그지? 자, 그러면 2합 5가 되면 이제 서울권이 보입니다. 경희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2합 4, 인하대는 5에서 6을 보고 아주대, 그리고 부산대는 2합 5입니다. 그리고 부산대가 훨씬 더 수능 최저가 까다롭습니다. 부산대는 지정 과목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합. 3합을 요구하는 서울권 대학은 고대 3합 7, 성균관대 3합 6에서 7, 한양대 7, 연대 3합 7에서 8, 중앙대 7에서 8, 시립대 8, 서강대 333등급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그 위는 그냥 메디컬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여기가 조금 사실 모르겠어요. 4합 14 정도면은 그래도 할만하지 않나. 4합 10 정도라고 하면 경인교대 한번 찔러봐라 이런 얘기 할 텐데 4합 14 정도면 그래도 그렇게 메리트 있는 최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이 경북대 여전히 매력적이죠. 그렇죠?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경북대랑 비슷한 수능 최저를 맞췄을 때 보시면은 경북대가 커트라인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겠죠. 똑같이 2합 5나 6을 맞췄을 때, 똑같이 2합 5나 6을 맞췄을 때 경북대를 선호하는 학생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경북대가 내신 성적이 낮아도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거예요. 경북대가 못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 교과에서 교과 정상평가입니다. 여러분 교과 정상평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학생들 많은 것 같은데 볼게요. 학생부 교과전형에서 일부 대학은 서류평가를 반영한다. 학생부 교과전형은 내신 성적만 본다며? 아니야. 서류평가를 반영한대. 그게 뭔데? 서류부 정상평가는 대학마다 조금씩 다른데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 볼게.
올해는 이런 대학들도 본대. 오케이. 근데 그건 중요한 거 아니고 이게 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처럼 서류 정성평가 점수도 함께 선발한다. 서류 정성평가는 교과 활동 중심 평가, 학생부 종합 전형 방식의 서류 평가, 진로 선택 과목과 전문 교과 정성평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내신 숫자만 가지고 뽑는 게 아니라는 거야. 오히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신 성적 좋아도 떨어진다는 거야. 자, 여러분 고교 학점제나요? 지금 고교 학점제. 고교 학점제가 어떤 거냐면은 전자공학과, 기계공학과, 국문과, 법학과 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각 과별로. 그러면은 자, 우리 학과는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긴 애들을 뽑을 거야. 이렇게 생긴 애들로 보내줘. 수학, 물리 잘하는 애들, 국어, 사회 많이 들은 애들, 뭐 수학이랑 영어 잘하는 애들 이런 애들 이게 고교 학점제예요. 선생님은 다른 말로 고교 하청제라고 불러요. 고교 하청을 주는 거예요. 고등학교에. 근데 이렇게 뽑으라고 지금 시키고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한테. 이건 좀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러분 볼게. 고대 의대입니다. 고려대 의대. 가고 싶지. 18명 뽑아요. 교과 전형으로. 지원자 422명. 자, 근데 고대 의대를 내신 성적만 가지고 뽑는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내신 좋은 애들이 많이 지원했겠어? 내신 1.0인 애들이 33명 지원했어. 그럼 여러분 18명 뽑는데 얘들 중에 18명 뽑아야 되는 거 아니야? 정의의 관점에서는. 그치? 근데 고대는 교과 정성평가가 있어. 그러니까 내신만 가지고 안 뽑아. 그럼 뭐 어떻게 뽑는데요? 얘는 내신이 1.0, 전 과목 1.0인데 떨어졌어. 얘는 내신이 1.1인데 붙었어. 그러면 얘네 엄마가 소송 안 걸겠어? 소송 걸고 싶겠지. 왜 떨어졌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1학년 1학기, 2학기, 2학년 1학기, 2학기, 3학년 1학기에 여러분들이 선택한 과목이에요. 이게 대학에선 여러분들 평가할 때 뜹니다. 여기 써있는 모든 과목이 이 학교에서 개설한 과목이고 노란색 칠해진 게 여러분들이 들은 과목이에요. 선택한 과목. 그럼 지금 이 친구는 심화 수학, 기하, 경제 수학, 수학 과제 탐구가 있는데 기하 대신에 심화 수학을 선택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죠. 그럼 이 친구는 물리학, 생명과학, 생명과학 실험 중에서 뭐 선택했다? 물리학 안 하고 생명과학으로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고교 학점제 하는 거야. 근데 고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얘는 떨어진 애는 수학 많이 안 들었어. 그리고 무엇보다 과학, 우리 의대 쓰려면 수학, 과학 많이 듣고 오라 그랬잖아. 근데 경쟁자 평균 35시간 듣고 왔는데 얘 이거 안 들었어. 특히 물리 안 들었어? 이건 과학 못하는 애야. 이렇게 해서 안 뽑았다는 거예요. 그럼 붙은 애는 수학도 평균보다 많이 듣고 미적분 당연히 듣고 기하도 듣고 이렇게 듣고 그 다음에 물리 들었어 안 들었어? 물리 듣고 화학, 생명과학, 고급 생명 이렇게 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붙었다는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다. 이게 정성평가예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2025학년대도 고려대 학교장 추천 전형에 보시면 내신 1점 빵빵빵빵빵이네. 불합격하지. 근데 1.01인 애들 붙지. 그죠? 경희대 직윤도 보시면은 정성평가, 교과 정성평가를 반영하고 난 후에 바뀌는 애들이 이렇게 비율이 높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는 애들이. 그러니까 정성평가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0%밖에 안 되잖아. 내신으로 밀고 들어가지. 그게 안 된다니까. 그죠? 그래서 경희대, 동국대, 성균관대, 경북대, 동국대, YG, 영남대, 한동대, 부산대 이런 학교들 전부 다 서류평가해요. 이거 반영한다는 얘기야. 건국대, 고려대, 동국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한양대 다 반영한다는 얘기야, 서류평가. 근데 여러분들이 왜 미친 듯이 건국대하고 동국대만 쓰느냐? 선생님이 지금 보여줄게. 여러분들이 올해 내신이 2등급에서 3등급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어중간한 친구들이 무조건 건국대랑 동국대를 쓰겠다고 선생님한테 달려와가지고 막 여러분들 괴롭힐 가능성이 크거든? 그 왜 그러냐? 여기 수능 최저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그리고 내신 성적을 동국대랑 건국대에 넣잖아. 되게 좋게 바뀌어, 여러분 내신이. 왜 그런지 한번 보여줄게. 잘 보세요. 동국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은요, 학생부 교과 내신을 70% 보고 서류 평가를 30% 보는데, 여기 보시면은 내신 성적 구간 간의 격차를 보세요. 여기 10과목만 뽑아서 보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교과목을 1등급 받으면 그거 10점이에요. 근데 2등급 받아도 9.9점이에요. 그러니까 0.01점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잘하는 거 10과목만 보니까 1등급을 다 받았다? 700점이야. 근데 2등급 다 받았다? 699.3이야. 차이 있어 없어? 내신으로는 변별이 거의 없단 얘기예요. 내신 등급 간 점수 격차가 의미가 없어요. 10과목은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 10과목은 1, 2등급 대부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국대에 넣으면 성적이 다 좋아지는 거예요. 누구나 다 좋아져요. 근데 여러분 이 동국대학교에서 그러면 서류 정성평가 30%는 어떻게 뽑는지 보세요. 서류 정성평가를 보시면은 30점을 이렇게 뽑는데 학업 역량,
진로 역량, 인성 및 사회 역량 이거를 30% 보겠다는 거야. 교과 전형인데. 근데 기본 점수가 있어요. 기본 점수. 기본 점수 60점. 그러면 30% 본다고 했으니까 180점. 최대 점수는 100점이니까 30% 본다고 하면 300점이라고 잡았을 때 몇 점 차이 나니? 120점 차이 나. 아까 여기서 몇 점 차이 났어? 아까 여기서? 점수 차이 거의 안 나죠? 근데 여기서 몇 점 차이 나? 이거 나누기 10해도 몇 점 차이 나? 12점 차이 나는 거야.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야. 단순히 교과 정성평가 반영 비율이 10%다, 20%다, 30%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교과 정성평가가 있는 대학은 어떤 대학이다? 내가 그 과목을 못하면 안 된다. 그럼 선생님 그거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돼. 자, 이거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입학 후 학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초 수학 역량이 되느냐? 그럼 이거 뭘로 평가할 건데? 기초 교과의 성적. 그러니까 국영수 잘해야 된다는 거야. 딴 것도 잘해야지만 국영수 기본적으로 잘해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학업 수행 과정에서 주도적 태도와 탐구 능력 생기면 본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진로 역량. 이거 봐봐. 모집 단위별 필요 역량과 관련한 교과목의 학업 이수 과정 및 내용. 그러니까 네가 지원하는 학과가 물리가 되게 중요한 공대야. 근데 네가 물리랑 미적분을 딴 거보다 더 못해. 그럼 되겠니? 안 되겠니? 떨어지는 거야. 교과목의 학업 성취도 떨어지는 거야. 선택만 해서 안 된다니까? 선택하라는 과목을 잘 해야지 붙여준다니까? 근데 얘들은 전부 다 여기 동국대에다가 산출해가지고 넣으면 성적이 막 다 뻥튀기가 되니까 뽕에 취해가지고 막, 와, 동국대 나를 알아주는 학교. 이렇게 하고 쓰는 거야. 다 떨어져, 다 떨어져. 여기 동국대에서 이렇게 써. 교과 성적의 반영 비율이 높지만 서류 종합평가의 영향력이 90% 이상이라고 써 있잖아, 여기. 그래서 하청 주는 과목 잘 안 한 학생이 여기 지원하면 망한다. 아시겠죠? 건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세요. 내신 1등급에서 다 붙어야 되지. 얘는 왜 붙었니, 그러면? 얘는 왜 붙었어? 여기 빨간색, 얘들은 성적 좋은데, 내신 좋은데 왜 떨어졌니? 똑같다는 거야, 똑같다는 거. 이해가죠? 그죠? 여러분들 이것만 보고 자꾸 지원하잖아요. 이것만 보고, 여기 2.3 나도 됨 하면서 지원한다고. 그게 아니라고. 정성평가가 들어간 학교는 네가 모집 단위에서 요구하는 과목을 특히 잘하고 다른 과목을 못했을 때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 말이야. 그죠? 그래서 건국대학교에도 지금 평가할 때 이 똑같은 표 이렇게 보잖아요. 지금 총 단위 이수 뭐 들어나 다 뜬다는 얘기야. 그죠? 자, 그래서 세 번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교과 전형은 성적 반영 방식은 대학마다 다르다고 했어요. 선생님 저 내신 2.0인데요. 여기 돼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건국대는 국영수사가 보통 서울에 있는 대학은 국영수사가 한국사를 다 봅니다. 거의. 옛날처럼 문과니까 국영수사, 뭐 이과니까 국영수과 이런 대학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국영수사과를 봅니다. 수도권은. 지방대는 어떻게 본다 그랬어 아까. 지방대는 뭐 설명이 더 길지. 막 뭐 진로 선택하고 몇 과목을 반영해주고 뭐 이렇게 막 해주지. 봐봐 깔끔하잖아. 여긴 어때? 지저분 아니면 좀 길잖아. 그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들 성적 뻥튀기를 시켜주려고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내신이 몇 등급이냐에 따라서 여기 넣으면 더 낮아질 수도 있고 여기 대학에 넣으면 더 높아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럼 오히려 내가 3학년 이렇게 내신 다 끝났다. 전 내신 던져요. 그게 아니야. 여기 있는 대학들은 진로 선택 과목 A를 1등급으로 바꿔주니까 오히려 찬스라는 거야. 지방대 갈 거면은 3학년 1학기가 내신 잘 받을 오히려 찬스라는 거야. 왜? 네 평생 언제 1등급 받겠니? A 안 받으면. 그죠? 오히려 찬스다. 찬스. 이해가죠? 자, 교과 전형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과 성적은 대학마다 다르게 산출된다. 내신 몇 점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 환산점이 몇인지를 봐야 된다. 실제로 문제는 수능 최저의 기준이다. 야자를 제발 해라, 얘들아. 알겠지? 야자해야 대학 간다. 자, 종합전형이 아니지만 학생이 선호하는 대학은 정성평가의 영향력이 무척 높다. 고교 하청제 흐름에 맞게 권장 과목 이수와 영향이 중요하다. 지역인재 전형이 증가했다. 여기서 최저 합격선을 안정적으로 구축해 놓고 6장의 조합을 고민해 봐야 된다. 우리 교과 전형 고민해야 된다. 올해 많이 늘어났다. 기회다. 찬스다. 자, 이제 종합전형 가보겠습니다. 자, 종합전형을 우리가 수능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종합전형에 올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죠? 진짜 필패 전략이거든요. 볼게요. 종합전형의 주요사항. 자, 종합전형은 당연히 내신도 봅니다. 특히 잘하라고 하는 과목 봐야 됩니다. 아까 봤던 정성평가에 있는 교과전형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생활기록부는 지금 여러분만 좋은 거 아니고 남들도 다 챗 GPT, 제미나이 써서 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변별할 거냐는 거예요. 자, 고교학점제. 이제는 여러분들 대학에서 시키는 과목을 특히 잘해야 되는 건 종합전형에서 더 당연한 이야기고 2028 대입이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종합전형에 수능 최저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 심지어 수능 최저가 더 높은 데도 있어요. 선생님 거기 망한 거 아니야? 거기를 집중적으로 노려야 돼. 종합전형에서 수능 최저가 생기면 여러분들 부담스럽잖아. 그럼 남들이 많이 지원하니 안 하니? 지원 안 한다는 얘기야. 거기를 노려야 된다. 우리가 좀 이따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유전공 종합. 선생님이 조금 이거 제일 문제인데 자, 볼게요. 예를 들어서 망한 사례 하나 만들어 볼게요. 저 1학년 때는 꿈은 의대 약대였어요.
근데 내신 성적이 안 나와가지고 2학년 때 생공, 화공 이렇게 바꿨어요. 바꿨다 치자. 근데 생공, 화공도 만만치가 않아요. 저 내신 막 더 떨어졌어요. 그럼 니 수학이랑 저 물리랑 이런 거 잘해? 아, 저 과학 진짜 못해요. 수학 진짜 못해요. 그럼 니 어디 종합 쓸 건데? 선생님, 저 자유전공 쓸까요? 자유전공. 이런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유전공. 그러니까 내가 전공 적합성이 뚜렷하지 않고 관련된 과목을 특히 못해서 쓸 전공이 없어가지고 자유전공으로 쓰는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데이터로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자, 2027 종합 주요사항 서강대 학생부 종합 일반을 일반 1과 2로 분리해서 선발하고 있고 서울교대 수능최저 할인한 거 이제 나 좀 잡아가세요 하는 거 끝났다. 성균관대학교가 학생부 종합 융합전형에서 수능최저 3합 6신설 여기 별표야. 여기 별표. 알겠지? 여기 메리트. 자, 중앙대 성장형인지 학생부 종합전형 신설 수능최저 3 여기도 별표. 여기도 별표. 아시겠죠? 수능최저 있는 종합 적극적으로 가보자. 적극적으로. 자, 선생님 지금부터 종합전형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종합전형을 왜 쓰나? 종합전형을 쓰기 전에 제발 한번 보고 하자. 그 다음에 제발 한번 먼저 알아보고 접근하자. 같은 이야기. 종합전형을 두 개로 쪼개서 선발하는 전형은 나한테 오란 소린가? 이런 오해. 종합전형에 수능치가 걸려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면접이 강화되고 있다. AI로 뽑은 내 생기면 어떻게 될까? 이런 토지들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종합전형 왜 쓰냐? 여러분 머릿속에 나름대로 뭐 대학은 이 정도 선이 있다. 뭐 여기 뭐가 있고 뭐 이렇게 나름대로 관념 속에 대학 순위가 있어. 근데 이거는 거의 뭐하고 비슷하냐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등급으로 이걸 만들어줘. 예를 들면 연대 같은 경우는 1등급 돼가지고 어떤 지방대 같은 경우는 5등급, 6등급 막 가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관념 속에 있는 대학 순위가 거의 여러분들의 선택에 의해서 내신 등급에 의해서 거의 서열화가 됩니다. 예. 근데 종합전형은 어떠냐면요.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그 대학의 평가 기준에 따라서 서울대는 합격했지만 고대 떨어지고 연대 떨어지고 서강대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선생님, 여기가 더 못한 대학 아닌가? 못한 대학이란 건 없다니까? 대학의 선발 기준에 따라 다르다는 거야. 이 학생의 생활 기록부는 서울대에서 먹히지만 고대, 연대, 성대에서 안 먹힐 수도 있다는 거야. 그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한양대 합격했는데 시립대 합격했는데 충남대 떨어진 경우 있어요. 이런 경우가 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여러분 전략전형이에요. 안정적인 전형이 아닙니다. 역전 가능성이 있고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매력을 느끼고 쓰는 전형이지만 리스크가 크다. 근데 지금 경쟁자들의 생활기록부가 점점 더 상향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러닝머신 위에 서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제일 중요한 학생부 종합전형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 네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쓸 거면 네가 가려고 하는 학과에 대해서 제발 좀 알고 쓰라는 거야. 알고. 이게 무슨 말이냐 볼게요. 이런 정신 나간 소리 하는 애들이 많아. 선생님, 저 연대 화공생공 쓸게요. 그래. 써. 그럼 물리 안 들어도 되죠. 왜? 여기 공짜 들어가자. 공짜 들어가면 다 물리 들어야 돼. 아니, 선생님, 화학이랑 생명이잖아요. 그럼 저 물리 안 들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연대 화공생공 가보면 물리 엄청 중요합니다. 공원 물리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화학공학이라고 하는 데는요, 화학공학과, 전국에 있는 모든 화학공학과는요, 물리 기반 화학이에요. 연대는 생명공학과가 따로 있어요. 그럼 이거는 무슨 과겠어요? 화공생명공학과는. 그냥 화학공학과라는 거예요. 물리가 무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 없이 화학 생명만 듣고 여기 지원하는 애들은 어떻게 되겠니? 망하는 거예요. 이거 커리어넷 학과정보, 대학학과정보 이 정도 가면은 다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안 하고 아직도 여러분들이 뇌피셜 학종을 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 예를 또 들어볼게요. 좀 진짜 황당한 경우였는데. 선생님, 저 바이오 시스템 공학과 가려고요. 니 그거 뭐 하는 데인 줄 알아? 이거 바이오니까, 선생님. 생물. 그치. 공학과니까 뭐, 약간 화공, 생공 이런 느낌 아니에요? 여러분, 바이오 시스템 공학과요. 바이오 시스템 공학과 이렇게 보세요. 농업 기계 설계, 농업 기계 설계, 농업 기계, 농업 기계. 이거 트랙터 만드는 과예요. 트랙터. 예? 농기구 만드는 과예요. 농기구. 어떻게 하면 농기구를 잘 만들 수 있을까? 농기구 설계하는 농기구계의 기계공학과예요. 예? 농기구 설계하는 거니까 당연히 수학이랑 물리 필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안 알아보고 여러분들이 지원한다는 여러분 식물의학과. 식물의학과 어떤 애들이 지원하니? 1학년 때 의대나 약대 가려고 하다가 2학년 때 바이오로 갈아탄 다음에 3학년 때는 그것도 모르겠다. 농대 가보자. 식물의학과 이렇게 쓴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식물의학과 가보잖아요. 여러분 식물이 죽는 이유가 다 곤충 때문에 곤충 엄청 매워요. 곤충. 그러니까 이거 곤충과 관련된 세특으로 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식물의학과 가려고 하면 그거 모르고 그냥 식물 계속 뭐 땅에다가 뭐 산성 뭐 이거 검사. 그러니까 이 정도 리서치도 안 하고 여러분들이 학종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다. 그러니까 필패하는 거야, 필패하는 거. 응?
여러분 경희대 가잖아요. 경희대 가면 학과 소개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자, 이 학과는 어떤 학과고요. 그다음에 우리 특별 프로그램 뭐 있고 취업한 애들은 이제 나중에 어디 갑니다 하는데 두 번째로 해주는 게 학과 교육과정 딱 보여줘요. 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가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하려고 하면 그 대학에서 어떤 과목을 몇 학년 때 언제 가르치고 뭘 가르치는지를 보고 그거에 맞게 생기부를 써서 가야 된다는 거야. 이거 강남에서는 2천만 원씩 받는 컨설팅의 핵심이 이거야. 어? 그러니까 그러면 그걸 하고 나면 뭐가 보여? 어떤 과목이 중요한지가 나와. 그러면 그 과목을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따져봐. 그러면 사이즈가 나오는 거야. 내가 여기 써도 되나 안 써야 되나. 그래서 학과별 핵심 영역을 딱 해가지고 요걸로 경희대에서 학생을 뽑아. 학생부 종합을 뽑을 때. 그럼 예를 들어볼게. 두 개의 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경희대 인공지능학과. 딴 거 볼 필요 없어. 학과 소개 갔더니 이렇게 돼서 컴퓨터공학 기본 소양을 가지고 한대. 그럼 여기는 기본적으로 컴공 베이스 학과라는 얘기지. 근데 국제학과, 경희대 국제학과 어떤 데야? 국제학과는 국제정치, 국제경제, 국제경영 이런 데 간대. 뭐 좀 생소한데? 해외 연수 많이 가고 이렇게 하는데 전 과목이 영어로 운영돼. 그럼 여기 영어 등급 낮은 애가 지원하면 되니 안 되니? 그럼 여기 어떤 학교 애들이 많이 오겠니? 국제고, 뭐 하늘고, 뭐 외고 이런 데서 많이 올 거 아니야. 여기는 국제기구, 다국적 기업, 언론 및 방송, 비영리단체, 공공기관 그리고 다양한 국내의 대학원에 간대. 느낌이 다르잖아. 그럼 벌써부터 느낌이 다르잖아. 인공지능학과 갔더니 뭐 배워? 미분, 수학, 컴퓨터, 알고리즘, 소프트웨어 이런 거 배워. 빅데이터, AI. 국제학과 뭐 배워? 전 과목 이름도 심지어 다 영어요. 에? 과목 이름도 다 영어요. 그 다음에 자 여기 갔더니 인공지능학과들이 뭐 이런 데 간대. 우선순위 수학, 영어, 과학, 국어, 기술 과정. 국제학과 영어, 사회, 수학, 국어, 제2외국어, 교양. 느낌 오잖아. 그지? 느낌 오잖아, 지금. 이 정도만 리서치해도 느낌 오잖아.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 리서치 기본적으로 하고 제발 지원해주자. 음. 왜냐하면 여러분 학생부 종합전형이 지금 보시면 이 대학이에요. 일반 기고에서 합격한 비율이에요. 최종 등록자 중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여러분 서울대 지균 있잖아요. 지균. 우리 1등 있을 지균. 일반 기고에서 96% 가요. 근데 일반 전형 33%밖에 못 가요. 서강대 27%, 한양대 39%, 성대 40%, 연대 40%. 일반고가 낮아요, 여러분. 근데 지금 이거를 한 대학에서 종합전형을 두 개로 쪼개서 뽑는 대학이 있잖아요. 여기는 지금 고대하고 이런 데는 분류를 안 해놨는데 서울대 같은 데 보세요. 두 개로 쪼개놨어. 일반고 합격 비율 어때? 연대 어때? 한양대 어때? 좀 차이 나지. 근데 올해부터 두 개로 쪼개서 뽑는 대학이 있는데 그것이 특히 누구다? 이렇게 일반고를 별로 안 좋아하는 서강대가 그렇게 두 개로 쪼갰다. 이거 어떤 의미로 봐야 되냐는 거지. 그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종합전형 첫 번째 학업 우수 전형이에요. 자, 학업이 우수한 애들, 즉 내신 성적이 좋은 애들, 일반고에 많습니까? 자사고에 많습니까? 일반고에 많죠. 일반고 애들이 지원도 70%하고 합격은 그만큼 못해요. 그죠? 그래도 많이 한 거예요. 고대 종합전형에. 근데 고대에 학업 우수 말고 종합전형 한 개 더 있어요. 계열 적합전형이다. 자, 인문사회 계열에 적합한 애들은 일반고에 많겠니? 외고, 국제고 이런 데 많겠니? 보이시죠, 여러분? 일반고는 지원을 39% 하지만 합격은 20%가 안 돼요. 그나마 합격한 애들도 대부분 자공고, 우리 학교처럼 자공고 애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학교 같으면 여기 고대에 계열 적합 생기부 잘 싸가지고 한번 뚫고 들어가 볼만 하다는 얘기지. 그래도 주로 누구다? 이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종합전형을 두 개로 쪼개놓은 게 어떤 의미인지 알겠지? 그지? 근데 애들은 어떻게 생각해? 일반고 다니는데 나 수능 최저 딸리니까 나 여기 있을래. 이런 애들은 여기가 아니라는 거야. 자연계열로 가면 더 심합니다. 일반계고 계열적합에 지원 38, 합격 13. 그러면 도대체 어떤 애들이 과학 계열에 적합하는데 과거 영재고 애들이겠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써야 돼. 이걸 여러분들이 많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서울대 일반전형 1등이다. 내가 학교 1등인데 그러면 여러분 직을 써야지.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성적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고를 이렇게 적게 뽑는 대학, 성균관대학교 과학인재전형. 야, 우리 과학중점이라고 과학인재전형 쓰면 되겠냐? 어떤 애들이 과학인재겠니? 과거 영재고 애들이 높은 거야. 고대 계열적합, 과거 영재고 애들이 가는 거야. 인문은 누가가 외고, 국제고가 가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떤 전형을 위주로 써야 돼? 요런 거 위주로 써라야지, 요런 거 위주로. 그지?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지. 일반고의 비율이 높은 전형, 이런 전형을 우리가 좀 써주고, 과거 영재고가 높은 계적 같은 건 우리가 조금 피해야 된다는 얘기야. 종합전형 내신 낮다고 그냥 막 쓰면 안 된다는 얘기야. 너희들 얘기 아니야. 막 3등급인데 계열적합 여기 붙었잖아요. 저 여기 쓸래요. 그 네 아니야, 그거. 그럼 네 선배는 왜 못 갔겠니? 그지?
네, 그래서 보이는 성적이 다가 아니다. 그래서 경희대 작년 발표 자료 보시면요. 야, 우리 학교 교과로 올 거면 1.67까지 써. 근데 종합은 내신 그래도 2.5 정도 되면서 너무 높은 것 같은데 뒷장에 갔더니 대부분 2등급 초반에서 일반 계고에서 오더라. 그러니까 2등급 초반 돼야지 종합전형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쓰란 얘기야. 근데 나 자꾸 2.8 이렇게 됐는데 경희대 종합 쓰겠다고 고집 부리면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데이터를 보세요. 서울시립대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붙었는데 일반고는 다 2등급인데 자사고는 3등급, 4등급, 특목고는 6등급도 가잖아. 근데 니는 뭐 어떤 성적 보고 막 이런 거 보고 나 시립대 종합 쓸래요. 이런 소리 하는 애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학생부 종합전형은 여러분 판타지에서 벗어나는 것이 현실 객관화가 되는 첫 번째 단계, 첫 번째.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선생님 전략 하나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너무 학과에 매몰되는 경우가 있어. 여러분들 실제로는 대학에 가면 이득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학과를 못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같은 값이면 합격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무조건 경영학과만 노릴 것이 아니라 경영학과는 이렇게 높지만 경영 정보는 좀 낮고 기술 경영 조금 낮고 관광 경영 조금 더 낮고 AI 좀 낮고 호스피탈리티 이 호텔 경영학과도 조금 더 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갈 생활 기록 부르면 여기 다 쓸 수 있잖아, 이런 우회 전략을 좀 하자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관련된 학과들이 많이 있으니까 너무 특정 학과를 고집하지 말자는 거야. 왜? 네 맨날 말로는 저 대학만 가면 되는데요,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러면 이런 대학들이 이거 배우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이 리서치를 통해서 지금 빨리 알아봐야 된다는 거야. 우회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선생님. 그죠? 자, 그다음에 종합전형의 수능 최저 들어왔다. 들어온데 우리 지원해야 된다. 그지? 성균관대학교. 여기는 3화 8에서 이렇게 할인한 거니까 홍익대는 쓰면 안 되고 성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서울대 이렇게 바뀐 부분 들어가 있고요. 네, 이 부분을 좀 넘어갈게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러면 선생님 저 종합전형을 쓰긴 써야 되는데 제가 어디 써야 될지 어떻게 하면 결정할 수 있을까요? 자, 요거 어떤 학과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이 있어요. 대학의 교육과정 편성표입니다. 대학의 교육과정 편성표를 보시면 여러분들 뭐가 중요하냐면 1학년, 2학년 때 듣는 과목이 중요해요. 왜? 그게 공통 필수기 때문에 전공 입문이니까 이 과목 안 하면 이 대학 못 다닌다는 얘기예요. 그럼 알바트로스 있으니까 서강대 있는 거 아시겠죠? 여기가. 자, 미분적분, 일반물리, 화학. 그 다음에 미분적분, 물리, 수학이에요. 자, 그럼 이 학과는 무슨 학과인지 난 모르겠어. 근데 무슨 학과인지 모르겠지만 이 학과에서 무조건 잘해야 되는 과목, 특히 딴 거는 2등급 받아도 무조건 1등급 받아야 되는 과목은 뭔데? 수학, 물리, 화학이야. 무슨 학과야? 시스템 반도체야. 근데 나의 성적 분포가 이거랑 정반대야. 그럼 너 여기 쓰면 돼, 안 돼? 무조건 안 돼. 무조건 안 된다는 거야. 여기서 잘하라는 걸 잘해야 된다는 거야. 그게 학생부 종합의 기초야, 기초. 그래서 그럼 저 생활기록부 어떻게 쓸까요? 생활기록부 어떻게 쓸지 고민하지만 여기 일반 물리 딱 클릭하면 뭐라고 뜨냐? 물리학은 이런 건데 특히 일반 물리 원에서 뉴턴역학, 파동역학, 열현상을 다룬대. 그럼 이 반도체와 관련된 뉴턴역학, 파동현상, 열현상과 관련된 거 생활기록부에 쓰면 돼. 요거를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 선생님이 정말 존경하는 우리 김문호 3학년 부장님한테 미션을 받았어. 이게 뭐냐? 여러분들이 진로에 들어갈 핵심 필살기를 우리가 하나 만들어 보자. 빨리. 어떻게 만드냐? 이걸로 만드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이 가려고 하는 전공에 어떤 과목이 제일 중요하고 그 과목에서 어떤 소재를 가지고 올 것인지를 파악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를 독서와 연계하고 여러분들이 작년에 했던 의미 있는 활동이랑 연결해가지고 심화 보고서를 만들어 와야 대학에서 면접 때 그걸 딱 물어보게 돼 있어. 그게 우리가 1학기 때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조력이야. 알겠죠? 그거 관련된 활동을 선생님이 조만간 공지를 하도록 할 테니까 시키면 잘 따라오세요. 자, 그래서 고교 하청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청이 어떻게 뽑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깐만요. 오류가 났네. 이거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학교에서 시키는 활동 열심히 하고 그 결과물 내고 그거 갖다가 기록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선생님 잘 만나면은 확인하고 피드백 했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지금 시간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일단 내가 가려고 하는 전공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목 뭐고 그 과목에서 글감을 찾아야 돼. 그 다음에 내 생활 기록부를 보면 이걸로 해야 되겠구나, 이게 부족하구나, 또는 이걸 더 살려야겠구나, 그 그림이 그려져. 그러면 그거 가지고 올해 나는 뭘 해야지, 이렇게 하고 가야지 효율적으로 생기부를 쓸 수 있어. 오만 거 다 한다고 생기부가 좋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해가지? 요거 한 개가 중요하다.
자, 예를 들어 볼게. 기계공학과 간다. 그럼 여러분들 기계공학과 간다면 무조건 생활기록부에다 전부 다 로봇이 우리 일자리 다 뺏어간다.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많이 써오는데 그게 아니고 기계공학과 학과 설명을 보면 기계공학은 힘과 운동, 실험, 먼저 수학적인 바탕 위에 물리한다. 그럼 기계공학과의 생활기록부에 무조건 두 개가 들어가야 되지. 뭐가 수학이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물리가 들어가야 되고 수학이랑 물리를 섞은 게 들어가야 되고 특히 물리는 뭐와 관련된 거? 역학과 관련된 게 들어가야 돼. 왜? 교육과정을 보니까 수학, 역학이야. 이해가지? 그러니까 수학 물리 해야 돼. 적어도 물리 안 듣고 지원하면 안 돼. 자동화 설비 뭐 이런 것들 배우네. 그럼 혹시 정보에서 건질 글감 있나? 물리 중에 역학이 중요하니까 돌림힘, 타워 크레인, 시소, 변속기 이런 거 가지고 한번 해볼까? 로봇이 일자리 뺀다 이런 거 쓰면 된다 안 된다?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런 거 하면 알겠죠? 자, 그래서 원래는 선생님이 이런 걸 시키려고 했어요. 자, 내가 희망하는 전공 쓰고 학과 소개 쓰고 최근 어디 취업했는지, 그다음에 어떤 과목 듣는지, 최근에 이쪽에서 발표한 논문 주제 뭔지, 교육 과정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시키려고 했어요. 선생님이 실제로 이제 했던 학생 사례입니다. 내신 3등급 중반의 학생인데 경북대 기계공학과 꿈이었고 지가 찾아보니까 뭐 이런 데 가더래. 그리고 최근 논문은 어떤 쪽으로 썼냐 하니까 이렇게 했대. 그지? 그래가지고 학기별로 듣는 과목은 이런데 이거 봐. 수학, 물리. 그래서 선생님이 네가 알게 된 점이 뭐였습니까? 선생님 1학년 2학기 때 무조건 수학이랑 물리만 하는데요. 저 수학, 물리만 열심히 하려고요. 세특도 이쪽과 관련된 것만 쓰려고요. 역학 많이 하려고요. 그 다음에 1학년 때 수학, 물리 하고 나서 기계공학 하니까 로봇이랑 자동차 이런 소재는 어차피 수학, 물리 못하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안 하려고요. 자, 전기전자는 2학년 1학기 때부터 니까 자기장과 관련된 거 한 개 있긴데 2학년 때 보니까 우리는 내신이 조금 딸리니까 무조건 그냥 이거 심화시키지 말자. 2학년 2학기 C부라고 2학년 3학년 2학기 때 캐드 하니까 컴퓨터 프로그래밍 과목 뭐 혹시 건질 게 있는지 한번 보자. 자동차 계측, 제어, 마이크로 로봇 이런 거는 생기부에 넣어봤자 수박 겉핥기밖에 안 하니까 그냥 수학 물리 더 가자. 그 수학 물리 몰빵했어. 그리고 얘는 우리 반 실장이었기 때문에 4학년 때부터는 매 학기 졸업과제를 하는데 여기는 그러니까 팀 활동이 있으니까 나는 그래도 실장 뭐 이런 거 안 적어주고 싶은데 그래도 한 개는 넣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빌드업을 짠 거야. 그렇게 하고 2학년 때, 그 다음에 2단계는 뭐냐? 그럼 그런 관점에서 지금 현재 쓰여진 내 생활기록부의 좋은 점, 아쉬운 점. 그 다음에 내가 가려고 하는 학과에서 잘하라고 했는데 내가 못한 거, 잘한 거. 그 다음에 거기에서 글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해야 돼. 알겠지? 이거 해야 돼. 이거 하고 나서 지가 나름대로 쭉 분석을 해가지고, 그럼 이제 3학년 때 하는 학년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나는 그걸 어떻게 계획을 해야겠다. 이렇게 빌드업을 하고 가야 돼. 근데 선생님이 하는 활동은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선생님이 써주는 활동은, 선생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하는 활동은요, 야자를 100% 하는 학생들한테만 선생님이 성의 있게 써줍니다.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선생님이 돈 받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네, 여러분 대학 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선생님 이름도 모르잖아요, 그죠? 네, 선생님 이렇게 해준 이유는 열심히 하는 학생이 좋은 성과를 거두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야자를 해라. 아시겠죠? 네.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1, 2, 3단계 지금 이 셀프 컨설팅 1, 2, 3단계 요거를 지금 하려고 할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인데 사실 할 필요가 없어졌어. 왜? 대학에서 너무 잘 만들어서 발표를 해버려요. 여러분 동국대학교 가잖아요. 동국대학교 전공 안내서 가면요. 자, 기준 전공 과목에서 꼭 잘 들어야 되는 과목, 요거 들어라, 잘해라. 1학년 때 이거 배운다, 2학년 때 이거, 3학년 때 이거, 4학년 때 이거 다 써놨어. 정리를 해놔버렸어. 예, 그리고 우리 전공의 강점. 그 다음에 여기 봐. 여러분 생활기록부 소재까지 다 써놨어. 자, 우리 이런 소재 있어. 이런 소재로 써. 써놨어, 여기. 그지? 화공생물공학과. 자, 이거 들어라. 수학, 물리, 화학, 생명 들어라. 이런 거 배운다. 그 다음에 주요 전공 과목은 이거다. 이거랑 관련된 소재 생활기록부 쓰면 된다. 그다음에 화학공학과 차이는 뭐냐? 수학이랑 물리가 필요하냐? 무지하게 중요하다. 기초다. 다 써놨어, 여기. 그러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보고 하자는 거야, 얘들아, 제발. 이거 공짜야, 이거 보는 거. 동국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가가지고, 전공 가이드북 보시잖아요?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이거를 붙여놓고 학종을 하란 말이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저는 이것저것도 안 돼가지고 자유전공으로 종합. 야, 자유전공은 전공이 자유인데 어떻게 종합전형 쓰니? 일반 학생부 종합은 진로 영향을 뽑아요. 근데 건대가 자유전공을 종합으로 잘 뽑습니다. 여기는 성장 영향으로 뽑는데 아니, 성장 영향 500점 이거 뭔데? 이거 뭐 나의 포텐은 어떻게 볼 건데? 자, 세부 사항입니다. 성장 영향은 뭐냐면은 자기 주도성, 창의력, 문제 해결력, 경험의 다양성. 이걸 선생님이 한번 말로 풀어볼게요. 자유전공 학부를 종합전형으로 쓴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 하면 진로 역량, 그러니까 전공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가 아니라 어떤 전공을 선택하더라도 다양한 학습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당면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학생.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탐구 능력이 뛰어난 애들을 뽑겠다는 거야. 자유전공학부를 종합전형으로 쓰는 애들이 비록
내가 가려고 하는 학과에 성적이 안 돼가지고 이도 저도 안 되고 특히 수학이랑 물리가 안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회하는 애들이 많이 쓰잖아. 근데 자유전공 학부에서 뽑고자 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인재상은 뭐냐 하면은 뭘 주더라도 스스로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는 그런 탐구 역량이 뛰어난 애들을 뽑고 싶어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깊이 있게 써야 된다고. 깊이 있게. 이해가? 그래서 이걸 저 내신 좀 안 되고 막 이거 하니까 여기 자유전공 종합 쓸게요. 저 전공 바뀌어가지고 자유전공 종합 쓸게요. 그 잘 안 돼. 아시겠죠? 예? 그래서 친구 따라 의대학대 흉내내다가 화생공 높네. 아, 자유전공 이거 쉽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면접 이야기 조금만 할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서류 기반 면접을 하는데 지금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서류 기반 면접에서 재시문 면접으로 약간씩 옮겨오고 있는 추세예요.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이 겨울방학 때 서울대학교 갔다 왔는데 서울대에서도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게 우리 직윤 면접 되게 어려워졌죠? 이렇게 막 물어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생활기록부에 별로 읽을 거리가 없어요. 다 챗GPT 돌렸어요. 그리고 2028 대비해서 면접이 강화되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는 이걸 모의고사로 연습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게 올해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울대는 내년부터 지구에 최저도 없어요. 그러니까 면접으로 뽑아. 시립 때는 여러분 심지어 면접부 선정에 칠판 있어, 화이트보드. 여러분들이 뭐 이상한 이론 만들었다, 수학 공식 만들었다, 야 써봐, 야 풀어봐 이렇게 설명해요. 지금도. 그러니까 면접이 강화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옛날에는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담임 선생님이 고민해가지고 생활기록부를 썼는데 지금은 어떻게 쓰니? 지금은 얘가 고민하잖아. 근데 니만 고민하는 거 아니야? 우리도 이거 많이 써. 그러면 너랑 나랑 둘 다 행복하지만 학습은 누가 했니? 얘만 한 거야. 이게 뭐냐, 여러분? 지식의 재포장. 얘가 공부한 걸 얘가 요약해가지고 생활기록부에 넣고 있어. 그러니까 헬스 트레이너로 AI를 쓰라 그랬더니 헬스 트레이너가 운동을 대신해주고 있다고. 지금 이렇게 하면 여러분 면접 때 박살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고 지금 경희대 같은 대학은 이미 AI 그 카피킬러로 돌려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AI가 썼는지 그 검사 다 떠요. 여러분 그거 검사도 돌려가지고 얘 생활 기록부 다 AI가 썼네? 여러분 그냥 일단 빠지겠죠, 서류가. 그죠? 그래서 그런 점들 여러분들이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자, 2027 종합전형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종합전형 당연히 써야 됩니다. 하지만 교과 기반 없이 올인하면 안 된다. 특히 수능 최저 무서워서 종합 쓰겠다. 이거 잘못된 선택이다. 공부해야 된다. 야자해야 된다. 생활기록부에 무엇을 쓸까 고민하기 전에 내가 가려는 전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자. 내 생활기록부 활동 빌드업 하고 들어가야 된다. 어디? 동국대학교 전공 가이드북. 대학에서 종합을 두 개로 쪼개는 데는 이유가 있다. 내신도 낮고 수능 최저도 없는 나 오라는 소리가 아니다. 자, 역으로 종합에 수능 최저가 걸렸다. 지금이다. 여기다. 이런 마음으로 여기를 과감하게 써야 된다. 자, 면접이 강화되고 있다. 그냥 막 써서는 걸린다. 경희대 진작부터 AI 돌려보고 있다. 자, 논술입니다. 논술, 사실 뭐 논술 우리 포항고에서 크게 지원자가 없어가지고 크게 이야기할 건 아닌데 대략적인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자, 수시 모집에서 4.7% 정도를 논술에서 모집하고 있는데요. 수도권 소재 대학이랑 경북대, 부산대만 뽑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서울에서 거의 뽑고요. 인천, 경기권에서 좀 뽑고 나머지 대학들은 거의 캠퍼스인 경우고 직업국 중에선 부산대에서 경북대. 그러니까 논술로 뽑는 대학은 일반적으로 좋은 대학이 안 좋은 대학이에요. 좋은 대학이에요. 좋은 대학. 논술로 학생을 뽑는 대학은요, 기본적으로 높은 대학이다. 높은 대학. 자, 그리고 논술 전형에서는 내신 성적도 반영을 하지만 내신 성적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아까 똑같아요. 내신 1등급 받으면 100점, 2등급 받으면 97점, 99점, 7점, 99점. 그러니까 내신 성적은 반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논술에서는 입장이. 오히려 논술은 뭐다? 수능 최저예요. 수능 최저. 네, 수능 최저 까다로워요. 그래서 특히나 수능 최저에서 이렇게 미기 과탐을 3개나 지정해 놔버리면요. 여러분 여기 이 최저 맞추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최저가 되는 애들이 일부러 과감하게 뛰어들어가야 돼요. 특히 여기 경북대. 대부분 메디컬이잖아요. 그죠? 근데 경북대는 전자공학과, 모바일공학부 여기 있잖아요. 수능 최저 나 미기 과탐으로 나 이하 못 된다? 여기 과감하게 쓰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대사탐을 하는 시대에 미기 과탐으로 논술 최저 맞추려는 자가 있다면 오히려 이런 데 돌파구가 될 수 있다. 메디컬 아니더라도. 자, 오히려 변별은 수능 최저에서 일어난다. 뭐 논술과 관련된 이런 소재들이 있는데 궁금하면 나중에 선생님 찾아오시고요. 예, 논술의 유형 뭐 이렇게 선생님이 있습니다. 근데 논술 여러분 보시면요. 여러분 아주대 약학과 약대 작년에 5명 뽑았는데 지원자 3,500명. 3,500명 중에서 5명 뽑았어. 그럼 경쟁률 몇 대 몇이? 700대 1에 700대 1. 가천대 의대 6명 뽑는데 3,460명 중에서 경쟁률 577대 1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6명 뽑는데 3,400명이 지원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포항에 있는 학생 싹 다 합쳐도 이거보다 안 되잖아요. 맞나요? 네. 그러니까 논술은 대학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어요. 왜? 수능 최저 안 되면 얘들 어차피 안 가거든요. 시험 문제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은 걔들 다 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논술로 대학이 1년에 얼마 벌 것 같아요? 390억 벌어요.
네. 우리가 원서의 평균값이에요, 이게. 네. 작년에 이만큼 썼어요, 논술을. 그러니까 여러분, 논술의 취지를 알게 선생님이 그래서 학생들한테 농담으로 야, 네 논술 치는 과목 수학 순위 논술 치는데 수학 맨날 4등급 받으면서 왜 순위 논술 치냐? 네 그 돈으로 그냥 사이버거 사 먹어라. 그럼 네 키 클지도 모른다. 그게 더 이득 아니냐?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논술은 여러분 수능 최저가 일단 핵심이고 수능 최저를 통과하고 나면은 최종 경쟁률이 이렇게 떨어지지만 그래도 실제로 논술을 많이 가느냐 여러분 경상북도에서 2020 4학년도 대입에 경북 전체에서 포철고 뭐 김천고 다 합쳐서 논술로 건국대 한 명 갔어요 한 명.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논술 학원 같은 데 가가지고 이런 소리 듣지. 야, 니 봐봐. 여러분 논술이 되게 매력적이야. 야, 니 내신도 버렸지. 니 수능도 잘 안 되지. 근데 니 되게 좋은 대학 가고 싶지. 근데 니 논술 좀 잘 쓰는 것 같은데 니 논술 다닐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논술 학원 선생님이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세요. 선생님, 혹시 선생님 학원에서 2024학년도에 논술로 건대를 보냈나요? 한 명 보냈다는데 거기가 여긴가요? 이렇게 물어보란 얘기야. 확률적으로 접근을 하자는 거야. 우리가 논술을 써야 될 친구들은 써야 돼. 근데 논술이 도피처가 되어서는 안 돼. 수능 최저 맞추기 싫고, 막 생활기록부 만들기 싫고, 막 내신 하기 싫고, 그러니까 대학은 잘 가고 싶고, 그러니까 이런 애들 심리 있잖아. 어차피 못 갈 거 아는데 그냥 거기 지원했다고 엄마한테 거짓말하고 자기 위로 받는 친구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논술. 아시겠죠? 그 작년만 못 갔느냐? 아니에요. 2024년도에 한 명, 그 전에도 하나, 그 전에도 네 명. 작년 2025는 네 명 갔나? 뭐 하여튼 그래요. 몇 명 안 돼요. 경상북도 전체에서 논술 많이 못 갑니다. 시립대는 빵명 갔어요. 2024년도에. 그러니까 우리 지역 애들이 논술을 못해서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역 애들 중에 논술 문제를 풀 만한 애들은 내신 성적이 좋아요. 걔들은 교과로, 종합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이득이기 때문에 걔들이 논술을 안 쳐요. 그러면 실제로 논술을 치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라는 거야? 논술이 안 될 만한 애들이 많이 치기 때문에 그렇게 논술 시험의 실질 경쟁률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논술은 그냥 글쓰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문제 푸는 거예요. 인문학 지문, 이건 뭐 자연 계열, 예. 그래서 정리해 볼게요. 자, 논술은 내신도 안 중요하다. 논술은 좋은 대학만 운영하다. 그래서 내신도 수능도 안 되는 눈만 높은 허수들이 많기 때문에 시험장에 가면 절반도 안 와 있다. 왜? 얘들 이미 수능치로 떨어졌거든. 인문 논술은 국어, 비문학, 독해력이 중요하고 자연 논술은 수학 4점짜리 문제 풀기다. 결과적으로 인문과 자연 논술은 해당 과목의 수능이 1.5등급이 되는 학생들이 합격한다. 그러니까 이 경우 요거 얘들 허수 이 경우에는 그냥 사이버거 사 먹고 수능 공부하는 게 건강에도 좋고 키가 클지도 모르고 단백질이니까 실제로 논술에 합격할 만한 아이들은 내신도 좋은 경우가 많아서 지원을 안 한다. 교과나 종합으로 간다. 내가 특히 그 과목을 잘하는 경우에 논술을 준비하자. 물론 약술 논술로. 자, 정시 그리고 공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거의 막바지로 가는데요. 선생님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한 번에 볼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 임장 지도하시는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 담당 선생님께서 시간에 맞게 끊어서 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시 이야기입니다. 정시. 자, 뭐 표점 100분 이건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정시는요. 그냥 이래요. 일단 평균 100분이 하면 정시 하세요. 여러분들 농어촌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스카이 가려면요. 여러분 스카이 보시니까 서울대 95 평균 100분이 고려대 94.6, 연대 93. 그러니까 평균 100분이 95 정도 되면은 정시 하세요. 15개 대학 쭉 보시면은 한 90 정도 돼야 돼요. 그다음에 여대랑 경기권이 평균 85, 경북대가 80 초반에서 87 정도 높은 과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이거 되면 하세요. 이거 되면. 물론 메디컬은 제외한 성적입니다. 다만 N수생 반드시 영향을 끼친다는 점 알아야 되고 오죽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 3월 모의고사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잘 나온 모의고사 성적이다.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왜? 재수생이 제일 적으니까. 이해가죠?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고3 선생님들 많이 하세요. 여러분 기죽을까봐 안 하지만 그만큼 성적 올리는 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거 정시 결론입니다. 되면 해라. 근데 이 선이 안 되는데 정시한다고 설친다? 수시 쓰는 게 이득이다. 현실적으로. 알겠죠? 자, 여러분들 이제 정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공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도대체 왜 공부를 못할까? 공부를 하는데. 첫 번째, 막연하게 공부한다. 두 번째, 복습을 안 해. 세 번째, 이거 세 가지 이유 때문이거든요. 선생님 전략을 한번 얘기해볼게요. 첫 번째, 자, 우리 성적이 막히는 돌파 전략 첫 번째, 구체적인 목표를 좀 세우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이렇게 세워. 오늘 할 일, 영어 단어 외우고 수학 몇 개 풀기. 뭐. 하다가 이거 어려우면 양 분량도 없어. 기준이 이거 하고 말고 기준이 기분이야. 그렇게 세워서 안 돼. 구체적으로 가야 돼. 어떻게? 오늘 영어 단어 데이 5를 40개 외우고 수학 센 B단계 20문제를 한다. 이거 하면 딱 양이잖아. 그러니까 이 분량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첫 번째 세워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왜? 그래야지 공부의 양이 계속 쌓여. 누적돼. 알겠지? 두 번째.
이게 진짜 중요해. 자, 모르는 걸 공부해 성적이 오른다. 여러분 공부를 계속 해요, 여러분들이. 근데 모르는 걸 계속 틀려. 그러면 계속 빠져나갈 거냐. 이건 굉장히 비효율적인 공부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적 변화의 핵심, 공부의 질적 변화의 핵심은 틀린 거를 빨리 왜 틀렸는지 분석하고 다음에 안 틀려야지 수능에서 안 틀릴 거야. 그래 점수가 오를 거 아니야. 그래서 중위권 학생들은 열심히 그냥 많이 하는데 상위권 학생들은 전략적으로 모르는 걸 위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내가 이거 왜 틀렸지? 이렇게 고민을 하잖아. 그게 실제로는 굉장히 효율적인 게 내가 혹시 개념을 부족해서 틀렸나? 그러면은 다시 이 개념을 봐야지. 그냥 실수인가? 그럼 내가 왜 자꾸 이런 패턴을 자꾸 하지? 내가 접근법 자체가 틀렸나? 그럼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다.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내가 왜 틀리는지를 분석을 하고 틀린 문제를 자꾸 찾아봐야 여러분들이 나름대로의 솔루션을 찾고 메타인지가 늘어나는데 여러분들 그냥 틀리고 나면 그거를 자꾸 누구한테 의존하면 학원 선생님한테 자꾸 의존을 해. 학원 선생님은 네가 이거 중에 뭐 틀렸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거 세 개를 다 설명하셔. 네가 어떤 뭘 틀렸다 그러면 그 개념부터 설명해. 그리고 막 이거 다 계속 설명해. 그러니까 효율적이지가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왜 틀렸는지 틀린 거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뭔데? 조금 이따가 나오니까 그 이야기 넘어가서 할게. 그치? 넘어가고. 그 다음 세 번째 돌파구. 명확하게 아는지 해라. 여러분들이 인강을 듣잖아? 다 아는 것 같아. 머릿속에 막 우주의 기운이 다 들어오는 것 같아.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는 거 요만큼밖에 안 돼. 겹치는 게. 이게 왜 그러냐? 인강을 보고 이해한 거는 내 지식이 아니야. 네가 구경한 거야. 공부가 아니야. 책을 덮고 네가 한번 설명해봐라. 근데 말문이 막혀. 그럼 그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중위권 애들은 지식이 이렇게 희미해. 상위권 애들은 지식이 이렇게 또렷해. 이거 개념 뭐야? 하면 딱 설명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 원칙입니다. 첫 번째, 이거 외워야 돼. 붙여놔야 돼. 첫 번째, 막연한 계획 안 돼. 수치화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돼. 두 번째, 뭔가 없는 부분은 계속 틀리지 말고 이걸 빨리 채우란 거야. 완결성 있게. 진도 중심으로 가지 말고 틀린 거 중심으로 빨리 메꿔나가는 공부를 하라는 거야. 세 번째, 모호해. 이거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안 돼.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거. 보는 공부 안 돼. 설명 가능한 공부를 해야 돼. 이거 세 가지 변화를 하면 여러분 성적이 반드시 오른다는 거야. 그죠? 이미 여러분들이 뭘 알고 뭘 모르는지 이 성적표에서 다 알려줘요, 여러분. 여기 밑에 가면 ABC 나오잖아. 여기 A는 쉽다는 뜻이야. 80%가 맞췄다는 뜻이야. E는 어렵다는 뜻이야. 20%가 맞췄다는 뜻이야. 그럼 여러분 절대로 뭐는 없어야 되니? A, B, C는 없어야 되는 거야. A, B, C. D, E는 니만 어려운 거 아니야. 남들도 어려워. 이거 틀린다. 그냥 이건 버려. 물론 등급별로 버리면 안 되겠지만 이것만 틀린 애들도 있겠지만 내가 A, B, C, D를 골고루 틀린다? 그러면 안 돼. 뭐를 틀려야 돼? D, E를 틀려야 되는 거야. A, B, C는 네가 맞출 수 있는 거야. 그럼 그게 다음번에 안 나오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성적을 올리는 핵심 비법이라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수학을 보면은 수학에 보니까 이렇게 C, D, 그러니까 D, E 이렇게 많이 틀려. 그럼 얘는 어떤 애야? 기본적인 문제는 잘 풀잖아, 얘는. 기본적인 수학 문제 풀이 능력은 우수하지만 고난이도 추론 문제가 약하고 그럼 얘는 어떻게? 얘는 그냥 수학을 지금 나름대로 지금 실력에 비해서 잘 받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왜? 쉬운 문제나 많이 맞추니까. 이해가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공부를 해도 여러분 안 오른다 이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도 안 오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순공 시간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순공 시간은 무슨 뜻이냐? 자습 시간을 말하는 거야. 자습 시간. 학원이랑 과외 시간은 순공 시간이 아니야. 학교에서 수업 듣는 순공 시간이 아니야. 공부하는 느낌을 주는 시간 있잖아. 수업 시간, 뭐 인강 시간. 그건 공부가 아니야. 에? 그래서 여러분 볼게요. EBS에서 낸 거 보면요. 이게 빨간색이 서울대 합격한 애들이고 이게 보통 애들이야. 보면은 물론 서울대 애들이 보통 애들보다 공부 시간이 많긴 하지만 큰 흐름에서 비슷하지. 1학기 중간, 2학기 기말 비슷하잖아. 근데 여러분 뭐가 차이가 나? 순공 시간. 순공 시간은 순수하게 공부하는 혼자 자습하는 시간은 서울대 애들은 계속 꾸준히 순공 시간이 높은 반면에 공부 못하는 애들은 어떻게 해? 혼자 공부를 안 해. 그러니까 야자를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못 하는 거야.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야. 평균 공부 시간은 비슷하지만 혼자 시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 성적이 안 오른다는 거야. 근데 뭐 순공 시간 뭐 이런 타이머 뭐 이런 거 있지만 다 필요 없어, 여러분. 야자를 해라. 네? 제발 야자를 해라. 야자를 하려면 그냥 야자를 해라.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도 돈 안 내고 조용하고 밥 뭐 먹을지 고민 안 하고 가깝고
더울 때 덥지 않고 추울 때 춥지 않고 선생님들이 질문 받아주고 내가 앉아있다고 우리 선생님 아이고 기특하다 내 새끼 생활기록부에 뭐 더 잘 적어볼까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생산적인 시간이 평생 없다. 네 삭발하고 절에 가간다고 막 하는 애들이 야 삭발하고 절에 가가지고 성적이 오르면 네 스님 해야지. 어? 그게 아니야. 야자를 하란 말이야. 야자를 해서 순공 시간을 늘려야지 성적이 오른다는 거야. 아, 물론 삭발 비하 아닙니다. 선생님도 고3 때 삭발했었습니다. 예. 그냥 제발 야자를 해라. 아시겠죠? 여러분, 시대인재학원 이런 학원에서 왜 자습 야자실을 만들어 놓겠어요? 알아서 공부하라고 하지. 야자를 하세요. 담임 선생님 속 좀 썩이지 말고 야자를 하세요. 아시겠죠? 선생님이 임상적으로 추석 때까지도 추석 빨간 날에도 나와가지고 야자하고 공부하는 애들이 다 대학에 합격합디다. 결국에.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예습할 일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고. 자, 여러분들의 1년의 VR 체험이에요. 지금 3월달 여러분 나름대로 좀 비장하지만 사실은 EBS 문제 풀어보니까 너무 어려가지고 지금 약간 조울증 온 상황이잖아요. 와, 나 대학 어떡하지? 진짜 어렵네. 내신도 해야 돼. 여러분 3월 모의고사 사실 그 성적 유지하는 것도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3모 맞으면 안 되잖아요. 3모보다 더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뭘 하지 말자. 대학 고민을 일단 하지 말자. 왜냐하면 로또 되면 뭐 할지를 생각하지 말고 일단 로또 살 돈을 벌어야 되는 거야. 수능 최저 되면은 어디 갈지 고민을 왜 하니? 수능 최저부터 맞춰야 되는 거야. 수능은 정시용이냐? 아니야.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날, 스승의 날, 부모님 오신 날, 부모님 오신 날 없지. 전 무슨 날이냐? 어버이날. 그런 날 꽃 주고 뭐하고 하지 말고 야자를 하란 말이야. 효도하려면. 상담을 못해서 대학을 못 가는 게 아니야. 성적이 모자라서 못 가. 지금 뭐 해야 된다? 야자를 해라. 3월에서 6월 사이에. 6월 달이 되잖아? 이성이 마비가 돼요. 이제 고3도 할만한데? 막 미쳐가지고 막 축구 체육대회를 하겠다. 뭐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막 해요. 애들이 지금 6월 달이 되면, 야, 고3도 막 재밌다 하면서, 막, 그러면서 선생님 오늘부터 하루에 1점씩 올리면은 수능 때까지 100점 올릴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드립을 치고 막, 뭐 논술을 치겠다. 뭐 이런 애들이 막 나타나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방학이라는 나의 믿을 구석이 있어. 방학 때 절에 가면 돼. 뭐, 방학 때 재수학원에 가면 돼. 야, 재수학원 미리 가보지 말고, 방학 때도 야자해야 돼. 응? 본격 정시파 1탄생 뭐라 그랬지? 100분이 80. 1학기 생활기록부 마감 등 이때 생각보다 시간이 없어요. 방학으로 미루면 안 돼. 방학부터 하지 말고 쉬운 것부터 작은 것부터 현실 목표 성취하면서 멘탈 관리해야 돼. 방학으로 밀지 마. 분명히 말했다. 방학으로 미루면 뭐가 된다? 내년으로 밀린다. 자, 여름방학 때는 현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모의고사 성적으로 정시가 유리한지 수시가 유리한지 저울질을 하게 되고 영역별 최소 목표를 달성하는 걸로 해야 돼. 산으로 둘러가지 말고 학교에서 멘탈 관리하고 발등 찍을 준비를 하면서 이제 막 그런 얘기 하잖아. 선생님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신에게는 아직 뭐 몇 척의 배가 있고 뭐 이순신 드립하고 이제 생기부, 구모, 수능 원서 접수, 수시 상담 어차피 너무 바빠. 그러니까 딴 데 가지 마. 그냥 이때는 공부 최대치보다 최소치 최소한 이만큼은 하면서 가자라는 마음으로 가야 돼. 9월 달부터는 이제 그냥 조용합니다, 학교가. 그땐 여러분 그냥 믿고 그냥 앞길을 걸어가면 돼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새로운 걸 말고 해오던 공부를 해야 되고, 이때부터는 컨디션 관리도 실력이기 때문에 상태 의존 학습이라고 해서 특정 시간이나 특정 시간에 특정 과목을 공부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제. 대학별 고사 뭐 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적절하게 배분을 해야 돼요. 근데 이때 선생님 이런 얘기를 꼭 합니다. 나의 오늘, 지금 3월달, 이 시기가 이때 흔들리는 나를 여러분들 잡아줘요. 왜냐? 여러분 인생에서 자신감은요 공짜가 아니에요. 부처님 오시고 어린이 오시고 비 오고 덥고 자습실 가기 싫은데 그날 막 자습실에 앉기 위해서 학교를 막 우산 쓰고 올라왔던 그 습한 기억. 예? 급식소에서 밥 먹으려고 막 줄 서가지고 막 자다 깨가지고 하늘에 별 보고 다시 집중해보자. 그런 기억들이 있어야 여러분들에게 자신감이 생겨요. 이 시기에. 이 시기에 자신감의 원천은 뭐다? 과거의 나의 노력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자습을 하라는 거예요. 선배들도 그랬어. 시험장은 여러분 친구들이랑 들어가요. 친구들이랑 함께 야자를 해야 돼. 긴 인생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성적보다 더 중요해. 그러니까 야자를 해. 같이. 나가면 너는 너를 믿는다고 하겠지만 임상적으로는 그게 안 돼. 알겠죠? 그래서 자, 정시랑 학습에 대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정시. 상적이 나면 하면 됩니다. 근데 N수생은 상수다. 정시로 가기 위함이 아니라 수시에서 유리한 카드를 치기 위해 정시를 열심히 하자. 질적인 공부의 변화가 필요하다. 세 가지 선생님 알려드렸고 순공 시간을 확보하고 복습을 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요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은 여러분들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고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넘어가고 요걸로 마치겠습니다.
자, 진로진학 상담실에서 공지사항입니다. 자, 진로진학실에서는 여러분들의 진로에 들어갈 내용을 1학기에 빨리 마감하고 2학기에는 수능에 달릴 수 있도록 자습을 드릴 거예요. 지금 아마 선생님이 1학년 수업을 들어가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 반별로 일주일에 1시간씩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활동에 들어오시는 감사한 선생님들 시간에 이걸 틀어놓고 있겠죠. 그렇죠? 그 시간에 선생님이 창체의 진로에 들어가신 선생님의 부담도 줄어들이고 담임 선생님과 여러분의 생활기록부의 진로 영역에 들어갈 내용도 충분히 조기 확보하기 위해서 곧 플랫폼을 만들 거예요. 선생님 사실 구글 문서로 만들어 놓긴 했는데 지금 이 학교에서는 리로스쿨도 쓴다고 하고 뭐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쓴다고 하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하기 좋은 플랫폼을 빨리 만들게요. 대신에 실장을 통해서 선생님이 공지를 하겠습니다. 자, 다만 여러분이 지금 어떤 전공으로 생활기록부를 써왔는지 선생님도 보고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고 또한 여러분의 전공별로 맞춤형 활동이나 양식이나 그 다음에 독서와의 연계 등도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걸 만드는데 빌드업이 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러분 수업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당분간은 좀 자습을 하고 있으세요. 그리고 본격적으로는 중간고사가 끝나면은 선생님이 여러분 창체의 진로 들어가신 선생님들께 따로 공지를 해서 조금 빨리 생활기록부를 마무리를 할 테니까 그때는 좀 집중해서 잘해주기 바란다. 그때까지는 열심히 수능 준비하면 된다. 자, 진로실에서 상담을 받고 싶은 학생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모든 상담 내용은 담임 선생님과 공유가 됩니다. 선생님은 조력자예요. 선생님보다 훨씬 더 여러분 담임 선생님들이 역량이 뛰어나십니다. 아시겠죠? 그 선생님도 여러분들 계속 지켜보고 여러분 생활기록 같이 만드시고 쓰실 분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조력자다. 담임 선생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야자를 하기 바란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가 아마 그 설명, 그러니까 진로활동 설명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진로 시간에 열심히 자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